너가리 할겨? 먹을 겸 할게요. 어? 너가리 먹을겨? 처먹어 쌍. 너가리 깔겨? 이제 그만 까. 몇 번째야 이게. 까야지. 까, 졸라 까, 까. 까라고. 어. 문재인도 까라고. 그럼 다 까. 네, 안녕하십니까. 김기사와 아짐의 7부죠 이제. 네, 해본가? 7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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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드디어 이제 7탄까지 왔습니다. 요즘 제가 카자흐스탄을 좀 갔다 왔어요. 네, 네. 한참 다녀오셨죠? 일주일? 그렇죠. 그래가지고 갔다 와가지고 방송을 하는데 아주 개차반으로 그냥 벤치를 이제 우리가 이제 내고서 갔는데 여행 자체는 좋았습니다. 오랜만에 뵈니까 너무 좋던데요? 게릴라 방송도? 아 그래요? 네. 와가지고 졸려 죽겠는데 음. 안 할 수가 없으니까 아. 너무 요즘 빵꾸를 많이 내가지고 네. 하게 됐어요. 네. 그래도 근근히 영상 보내셨잖아요. 보냈는데 원래는 그걸 실시간으로 하려고 했는데 그 인터넷 사정이 별로 안 좋아가지고 실패했어요. 거기 인터넷 사정이 영 안 좋아요? 아니 내가 있었던 방들은 좋았는데 이번에 모르겠어요. 어떻게 하다 보니까 아파트 쪽에 인터넷 속도가 별로 안 나서 테스트해보다가 그냥 녹화를 했어요. 네. 또 보내신 영상이 거의 뭐 산이나 케이블카 이런 데서 보내셔서 네. 거기는 더 안 좋을 거 아니에요? 그쵸. 그래가지고 그냥 녹화식으로 해서 이제 짧게 우리가 하는 거 했는데 어쨌든 와가지고 이제 다시 본격적으로 다시 정식으로 이제 찍게 됐습니다. 그래서 오늘 할 얘기는 뭐 카자흐스탄 여행이랑 네. 그 다음에 요즘 이제 우리의 그 인기가 날로 높아지니까 우리를 음해하려는 그런 악어들이 많아가지고 소개를 하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했어요. 네, 우리의 소리를 찾아서. 그래서 이제 카자흐스탄 여행 네. 갖고 먼저 아시아나 기내식 제가 얘기했잖아요. 굉장히 궁금하다고. 네, 저도 무척 궁금했어요, 네. 이거. 가서 이제 아시아나 기내식 한번 먹어봤어요. 이 사진에 이렇게 내가 찍었는데 여기 잘 보시면은 이 제가 빨간색으로 쳐놓은 부분. 네. 여기- 기내식이 이렇게 나오는군요. 아니 원래 이렇게 안 나왔어요. 원래 이렇게 안 그리고 나와요? 왜 안 먹어본 것처럼 네. 자꾸 거짓말을 하는지 모르겠는데. 전 처음 보는 거라. 그래요? 근데 보면은 이 밥이랑 네. 바깥에 그릇이랑 왼쪽에 경계가 명확하게 들어서 있죠. 흔들렸나? 그치 우리 옛날 때 그 밥 네, 위에 도시락. 흔들어가지고 네. 밥탁 깎아하는 것처럼 경계가 딱 서 있잖아요. 이게 왜 그러느냐? 이게 밥이 말랐다는 소리예요. 어머. 그리고 그 표면 위에도 잘 보시면은 네. 여기 약간 검은티하고 하얗죠? 예. 여기 말랐다는 소리예요. 어머. 예. 그래서 아마 이 밥을 퍼놓고서 밥이 마른 다음에 뚜껑을 덮었을 거예요. 왜냐면 우리가 그 포테이토 칩 같은 것도 튀겼을 때 바로 네. 먹으면 맛있는데 이걸 집에 싸갖고 간다고 종이봉투에 하면 눅눅해지죠. 그죠? 뚜껑을 닫으면 눅눅해지거든요. 네. 근데 이게 딱딱했던 거는 뚜껑 안 닫았다는 소리야. 꽤 오랫동안. 그랬으니까 굳어버렸지. 오이만 포장하다가 이걸 포장을 못했구나. 오이 없어요. 오이 없어. 그러니까 오이 포장하던 사람들이라 포장 기술이 떨어지는 거 아니에요? 그런가? 나는 오이 먹으면서 포장하다가 오이를 빼뜨린 게 아닌가 싶은데. 그래가지고 밥이 이게 딱딱하더라고. 근데 그건 어디서 사진을 찍을 수가 없어가지고 네. 그냥 이렇게만 찍고 내가 좀 설명을 하는 거예요. 이제 그 외에 이제 항상 우리가 좋아하는 그 하랄 음식 네. 빵과 바다가 있는데 오이가 빠져 오이가 있더라고. 없네. 네, 그냥 오이가 빠졌다는 특성을 내가 이번에 발견했어요. 그리고 중간에 이렇게 간식으로 이렇게, 이건 맛있겠다. 네, 이게 케밥처럼 나오더라고요. 터키 음식 같이. 이런 것도 주는군요. 네. 좋다. 그리고 이제 여기 보면은 올 때 네. 먹었던 건데 저는 이거 안 먹었어요. 근데 이게 오믈렛인가? 계란 나오는 게 오믈렛이라 그래요? 네. 그래갖고 요걸 먹는데 여기도 보면은 오이가 없네. 오이 없죠, 당연히. 오이는 네. 없고 그 다음에 특징이 이거 갖고는 내가 안 먹어서 뭐라 왈가왈부를 못하겠는데 저는 밥을 먹었어요. 얘는 또 밥을 담다 말았네. 그렇죠. 모양도 이상하지만 네. 올 때 내가 먹었던 이 밥이요 질더라고. 저게 그래갖고 아니 얘들 밥을 왜 이렇게 이따 이랬는데 어쨌든 간에 오이가 여기도 없었는데 이 밥이 제대로 안 나오더라고 보니까. 제가 인터넷에서 봤던 사진들과는 판이하게 다른데요? 어찌가 바뀌었잖아요. 그래서 예. 이렇게
정확하구나. 예, 그래가지고 아직도 내가 봤을 때 음식 문제가 해결이 안 된 것 같아요. 음식을 공급하는 거 이런 거 문제가 아니라 음식 자체가 지금 내가 봤을 때 지금도 하자가 많다라는 네. 걸 이번에 느꼈어요. 그래도 나온 게 어디예요? 내가 또 막 방송에 협박했잖아. 네. 나는 밥 굶는 건 용서 못 하거든. 배고프면 변신한단 말이야. 할랄 음식 아닌 게 어디예요? 그러니까 어쨌든 오이는 빠졌지만은 어쨌든 그래서 나와서 그리고 이것도 간식인데 중간에 나오는 거. 아까 그 케밥 같은 거 하나 했었죠? 네. 올 때도 이렇게 줬는데 아, 뭐야 이게 이게? 뭐야? 예, 상추하고 이게 치즈예요? 그런 것 같아요. 아, 상추랑 치즈에서 빵을 이렇게 주더라고. 정말 안 먹고 싶게 생겼다. 전부 다 먹었어요. 아까워서? 다 먹었는데 이 좀 맛있게 좀 만들지 이게 뭐야? 그래갖고 차라리 우유를 주지. 제가 그래서 이번에 밥 먹을 때 왕복할 때 다 결국 오이가 없었기 때문에 이 음식이 이 할랄 음식이 완벽하게 그 삼합이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빵 바다 오이 삼합이 안 되기 때문에 아예 그냥 바다랑 빵도 안 먹었어. 남겨놓은 거예요 이렇게. 옛날에 보여주신 사연 빵빵 오이바다였는데. 그러니까 빵 오이바다. 오이가 빠지면 할랄 음식 아니거든. 네, 그래서 그렇죠. 내가 기분 나빠서 안 먹었어요. 그래도 박사님이 좋아하시는 콜라는 있네. 아 그럼 당연히 챙겨 먹죠. 그래서 이번에 갔는데 특이한 그 하늘의 무지개를 봤어요 이렇게 동영상으로 보죠 이렇게. 어머! 그쵸? 이 몇 개 같은 거예요, 무지개가? 2개인데 네. 왼쪽에 하나 더 있었어요. 아, 그건 안 찍힌 거예요? 네, 오, 좀 3개 같은 거예요? 네, 어, 토탈 3개. 그래서 이렇게 멋있다. 무지개가 이런 식으로 쫙 뜨고 위에 이거를 해물이라고 해야 되나? 네, 이거 해물인가요? 근데 어쨌든 근데 무지개인가요? 무지개 색깔이 나오더라고. 이 옆에 하나 또 있었어요. 소원 비셨어요? 아니요, 까먹었어. 와, 하고 찍다가 까먹었어. 아, 소원을 비셨어야죠. 내가 한국 갈 때는 오이가 나오게 해주세요, 이렇게. 아니야. 그냥 그 뭐야 했어. 좀 까먹었어. 그리고 이제 오리지널 양꼬치. 이 짱콜라 거 막 그러고. 그러니까 이 우리 중국 식당에 가면 중화 요리에서 나오잖아요. 네. 이 중국 애들이 중화 요리라고 썼단 말이에요. 그거 왜 그럴까? 한족 요리를 안 쓰고. 진짜 왜 그렇게 쓴 거예요? 중국 애들이 중화 민족이라 할 때 뭐예요? 거기에는 한족, 몽골족, 조선족 뭐 다 포함시키는 거거든요. 네. 그렇게 하기 때 중화 민족이라고 써요. 어. 그러니까 중화 요리라는 건 뭐예요? 우리가 생각하는 중국, 즉 짱콜라들이 아니라 그 포함한 모든 53개 민족을 포함시켜요. 중국화라고 그렇죠. 해야 되는 거네요, 그럼? 근데 그러다 보니까 어떤 문제가 있냐? 우리가 중국 식당에 가서 먹는 음식 중에 한족이 만든 음식은 없어요. 닭광 정도 있을래나? 아니야, 닭광은 또 일본 거죠. 네, 그건 일본 거죠. 그러면은 없네. 아니야, 양파 있을래나? 양파? 춘장에 찍어 먹는 거? 아, 그래요. 양파는 많이 어? 먹죠, 중국에서. 왜냐면은 우리가 먹는 짜장면이 됐던 짬뽕이 됐던 뭐 탕수육 등등이 이거 다 이거 걔네들이랑 상관없는 음식이라고. 그래요. 우리나라 거의 고유 음식이라고 봐야죠. 아니요, 중국인들은 농사를 짓기 때문에 그런 음식을 먹지 않아요. 네. 고기를 먹는 애들은 유목민족이에요. 그래서 중국인들이 만든 음식이 아닌데 이것들이 다 자기네가 다 지금 집어넣어서 지금 중국 음식인 양 지금 하고 있는 거지. 그러네. 그 선상에서 양꼬치도 마찬가지예요. 요즘 우리나라에 있는 양꼬치들 죄다 중국인들이나 조선족들이라서 하잖아요. 네. 그러니까 한국 사람들 머릿속에는 양꼬치 하면 당연히 중국 음식인 줄 아는데 왜 양꼬치가 중국 음식이에요? 중앙아시아. 카프카스. 카프카스라고 중앙아시아 근처인데 네. 거기 음식이라고. 네. 네. 그래갖고 저희가 이제 정통 오리지널 식당을 갔죠. 여기 이게 샤실리치니 드바르라서 여기 갔는데 여기 가면 이렇게 양꼬치를 쫙 나열해가지고 이렇게 익힙니다. 한 번에 거의 저희 보이는 것만도 이게 몇 개야? 한 30개 되려나? 네. 한 번에 100개씩도 막 해요. 사람들 많이 올 때는. 와. 이게 2개가 있어요. 그래갖고 이제 하는데 이렇게 부위별로 있어요. 여기 네. 보면은 뭐 리브니까 그 뭐야 간, 그 다음에 심장, 그리고 저기 뭐야 양고기, 뭐 혓바닥, 닭고기 등등 여러 부류가 이렇게 있어요. 여기도 부속물을 많이 먹는군요. 먹더라고. 근데 제일 맛있는 거는 양갈비예요. 네. 여기 양갈비 이게 제일 맛있었어요. 500이면 요거. 요게 제일 얼마예요, 맛있어요. 그러면? 900땡인데 네. 우리나라 환율로 계산하려면 일단 곱하기 3 정도 하면 돼요. 그러면 2,700원. 한 줄에 2,700원이라는 거예요. 크기가 어떤지 이제 모르니까. 근데 그래서 제가 이제 사진을 찍었죠 이렇게 왼쪽에. 예. 제 얼굴만 하죠. 얼굴만 해. 크네. 예. 이게 지금 양갈비라 그런데 네. 양꼬치로 시켜도 고기가 다 해서 제 얼굴만큼 있어요. 오, 많이 두꺼워요. 크다.
여기 양송이 있죠? 여기 네네. 여기 고기 크기. 네. 이 고기 크기가 그 버섯보다 커요. 오. 그러니까 우리가 한국에서 먹는 그거보다 훨씬 크다 이거. 그러면 남자는 한 2줄 먹으면 두 꼬치 먹으면 배부른가요? 하나만 먹어도 배불러요? 하나만 먹어도 배부른데 이때는 미친 듯이 먹었어요 제가. 그리고 배를 보게 됐어. 나도 배가 모르게. 배가 좀 나왔어. 좀 살 빼야 돼. 응? 그래가지고 와 내가 그때 몇 개를 먹었더라? 혼자서 한 혓바닥이 고기인지 고기가 혓바닥인지 알 수가 그러니까. 없어. 동안해가지고. 어마어마해요. 이게 어머 애플이네? 어마어마한 궁객작이 돼버렸죠. 똥배 나고 난리가 났어 지금 내가. 아 나 진짜 큰일 났어. 그리고 이거 오징어 맛 치즈. 이름을 내가 못 외워요. 왜 이름이 너무 길어서. 생긴 건 딱 오징어인데요? 예, 그래갖고 여기 갖고 왔잖아요 이거. 오. 이건데 이거 지금 뜯으면 그러니까 요거. 이거예요. 훈제향이에요, 훈제향. 훈제향이에요. 근데 훈제향인데 이거를 이렇게 찢어서 먹잖아요. 네. 그러면 오징어 맛이 나요. 네, 또 먹방을. 껍데기 찢으면 훈제 맛 나고 하얀 걸 먹으면 오징어 맛이 나요. 먹다 보면. 아우 짜다. 짜죠? 응. 오징어도 짜요. 근데 훈제 이게 오징어예요, 치즈예요? 치즈. 훈제 치즈네. 훈제 치즈인데 그 모르고 먹을 때는 오징어인 줄 알아. 맛있어요. 맛있어요 이거. 그래서 사는데 어떻게? 또 먹었던 게 이제 비슈파르망이라고 해서 걔네들 전통 음식 5개 손가락 이란 이름인데 이건 어떤 부위예요? 말고기예요. 냄새 안 나요, 말고기? 안 나요. 말고기? 네, 괜찮아요. 우리나라는 말고기 잘 안 먹잖아요. 제주도에서 먹죠. 네, 제주도나 네. 이런 데만 먹고. 그러니까 비슈파르망은 말고기로 해요. 물론 소고기를 하는 데도 있어요. 네. 근데 우리 말고기로 한 거 먹었는데 우리나라로 치면은 국물 없는 수제비라고 생각하면 돼요. 이 밑에가 그럼 이게 수제비예요? 네, 얇은 면은. 그리고 이거 위구르식이에요. 위구르 애들은 국물을 집어넣어서 줘요. 네. 그래서 이 먹으면 약간 설렁탕 맛 같이 나요. 같은 음식인데 하나는 국물이 없고 하나는 있고. 네, 위구르랑 좀 다르고. 요건 이제 라그만이라고 부르는데 네. 저는 라그만을 먹지 않고 초면이란 걸 먹어요. 네. 초면이 한자 말이에요. 그래서 원래 중국 발음은 차오면 그래가지고 볶음면이란 소리예요. 라그만은 볶지 않은 거고 이건 볶은 거. 그래서 내가 이걸 구별을 쉽게 하려면은 그냥 짜장하고 간짜장이다라고 식으로 얘기를 하는데 아마 이게 그 이탈리아의 스파게티의 유래가 된 음식이 아닌가라고 저는 지금 보고 있어요. 맛은 어때요? 맛이요? 네. 맛은 좋아요. 너무 궁금하다. 이거 어떻게 설명을 할 수가 없어. 네. 그냥 그 지역의 그 맛이야. 이게 뭐 간장 소스 같은 거예요? 그런 거 토마토 뭐 이렇게 넣고 해서 만들어요. 그래서 그냥 제가 추정적으로 왜 그렇게 생각했냐. 그 마르코 폴로가 북경 대도에 와서 중국 음식을 많이 먹었거든요. 네. 근데 거기서도 중국 음식이 아니라니까 그러네. 중앙아시아 음식. 중앙아시아 음식을 먹었지. 근데 먹고서 이제 자기 고향으로 돌아온 다음에 자기가 원나라에 있을 때 먹었던 음식이 그리워서 만들다가 만들어진 게 스파게티가 아닌가라고 보는 거예요. 네. 근데 그런 음식이 있었고 이제 천상 꼭대기에 올라갔는데 올라갔더니 이렇게 빵빵해지는 거예요. 맥심. 진짜 빵빵하네. 빵빵하죠. 네? 이제 기압이 낮으니까 저렇게 빵빵해져요? 네. 그리고 이제 이건 우리 방송 찍을 때 있었잖아요. 네. 제가 네네. 내려오면서 방송 찍을 때 여기 마이크도 이렇게 점점 보이잖아요. 빠지는. 네. 좀 쭈글쭈글했죠? 네. 나중에 밑으로 내려서 찍었더니 다시 이렇게 원상복귀 되더라고. 네, 그래서 이번에 이 현상은 처음 봤어요. 산에 올라가서. 네. 신기하다. 그리고 또 올라가고 있는데 또 그 브루크트라는 게 있어요. 네. 브루크트라는 건 뭐냐 독수리예요. 그래서 이제 그 독수리랑 같이 사진을 찍는 게 있었는데 그 전통의상 입고 찍는 게 있었고 제가 거기 가서 이렇게 찍었죠. 찍었는데 이걸 갖다가 자꾸 저희랑 같이 왔던 분들이 자꾸 땡기라는데 이거 땡기면 안 돼. 이거 관광 상품이라서 땡기면 부러지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게 살살만 땡기고 그냥 사진 찍은 거예요. 또 힘을 보여주셨어야 되는데. 그러니까 하고 싶었는데 네, 딱 이렇게 찍었죠. 멋있다. 이게 찍을 때는 멋있는데 찍는 과정을 보면 하나도 안 멋있어요. 막 독수리가 날개를 펼치고 있잖아요. 네. 이 독수리가 날개를 펼치게 하기 위해서 온갖 짓을 다 해요. 옆구리를 꾹꾹 찔러요? 역시 해본 사람은 알아. 그랬고. 그래서 이 사진 딱 찍었는데 딱 보니까 제가 턱이 2개가 돼버렸어. 그래서 내가 진짜 이거 양고기 이거 큰일 났어. 내가 한국에 와서 좀 살 빼야 되는데 무거워 보이는데요? 고기를 먹어서 괜찮아요. 양고기를 먹으면 힘이 어마어마하게 세져요. 그런 데 쓰면 안 되는 건데 힘은? 그러니까 그래갖고 어쨌든 딱 들고 찍었죠. 잘 찍었다. 앞으로 이제 제 바탕화면 이걸 바꿔야겠어요. 그러세요. 네. 멋있는데요? 네.
그리고 이제 알마티의 스모그. 우리 같이 이 양꼬치를 좋아하는 사람들이 많아서 알마티도 미세먼지가 어마어마하게 심하더라고. 그래서 그냥 꼭대기에서 이렇게 찍은 거예요, 이렇게. 저는 생각에 알마티는 날씨 엄청 좋고 스모가 없을 줄 알았어요. 양꼬치를 어마어마하게 먹는 것 같아요. 그래서 네, 그런가? 왜냐면 이거 원인은 알 수 없지만 네. 우리나라가 과학이 발달했고 미세먼지에 굉장히 그 노출된 나라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나라의 그 과학 기술에 의하면은 박원순 시장이 얘기했잖아요. 네. 서울의 스모그의 원인은 고등어다. 고등어다. 근데 여기는 고등어는 안 먹어요. 생선을 네. 별로 안 좋아하니까. 그래서 여기의 원인은 양꼬치예요. 아하. 네, 과학적인 결과죠. 네네. 과학적인 결과이기 때문에 저는 믿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내가 그 범죄 현장을 찍은 거예요, 이렇게. 생생한 현장인데요. 그죠? 범죄 현장 찍은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이렇게 위로 이거 문제 있네. 환경 공해물 일질이 이렇게 막 나오는 거예요. 이런 놈들은 다 체포해야 돼요. 중국의 말이 틀린 게 없네. 그럼요. 양꼬치. 시진핑의 말은 옳은 거예요. 그러니까 딱 보면은 우리나라 이게 아마 오마이뉴스일 거예요. 네. 그 보면 초미세먼지 중국 탓만 해서 소용없다 해가지고 이렇게 중국에 대해서 존나 실드를 쳐주는 이 좌파 신문들이 많았죠. 지금도 그러고 있고. 네. 그리고 그 박원순 시장이 그 미세먼지를 해결하기 위해서 그 광화문 강정에 3,000마리의 개돼지들을 모아놓고 네. 미세먼지에 대한 대책 토론을 하죠. 네. 전문가 빼고. 맞아, 그래가지고 원래 시민들이 하는 거잖아요, 전문가 빼고 개돼지들 모아놓고 네. 미세먼지 어떻게 없앨까 했더니 여기서 나왔던 결론이 뭐였어요? 그때 중고차 없애자. 그래요. 중고차 없애자 그러면은 서민들은 어떻게 해야 돼? 대중교통을 이용해요? 그러니까 어떻게? 마리 앙뚜아네트랑 같은 말이죠. 야, 뭐죠? 밥이 없으면 뭐 빵을 먹으라 했나? 네. 뭐 그런 말처럼 중고 자동차가 그 공해를 많이 만드니까 새 차 타라. 말은 쉽지 돈이 어디 있어? 어떻게 응? 새 차 사주던가. 그러니까. 우리 그리고 세금으로. 고등어 처먹지 말아라. 응. 솔직히 내가 까놓고 얘기해서 내가 1년에 고등어 몇 번 구워먹는지 잘 모르겠어. 고등어 먹지 말고 갈치 먹으면 되지. 고등어도 그때 영업 매출에 타격을 받았어요. 네. 놀라워. 그러니까 보면 이렇게 중국에서 양꼬치가 환경 오염과 관계가 있다는 것을 먼저 발표해줬어요. 네. 근데 이 아이디어를 그대로 박원순 시장이 받아서 왜? 박원순 시장이 친중파잖아요. 그거 아세요? 네네. 네, 친중파예요. 그래가지고 중국처럼 했는데 우리나라 양꼬치 가게가 별로 없거든. 그래가지고 나온 그러니까. 대안이 뭐냐? 고등어를 고등어. 굽지 마라. 이게 나온 거예요. 그럼 2014년도에 나왔네, 이건 벌써. 네. 중국에 이 미세먼지에 대한 노하우가 많잖아요. 역시 영원한 바둑이구나. 그렇죠. 그래서 JTBC의 손석희 이걸 뭐라 해야 돼? 아나운서라 해야 돼? 하여튼 뭐 하여튼 그 사람이 조작가? 뉴스룸의 앵커 브리핑이라고 해서 네. 미세먼지 그리고 양꼬치 고등어라고 해서 이거를 갖다 한번 브리핑을 했다고요. 네. 그래서 했는데 이거 전문 읽어야 돼. 왜? 난 읽었는데 네.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 박사님이 이해가 안 된다고요? 네,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 읽어볼게 이게. 뉴스룸의 앵커 브리핑을 시작하겠습니다. 중국에서 가장 대중적인 음식 중 하나는 이제는 우리에게도 많이 익숙해진 양꼬치라고 합니다. 이 양꼬치도 순환을 당했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지난 2014년 중국이 최악의 스모그를 막기 위한 공기정화 계획을 수립하면서 다름 아닌 양꼬치가 주범으로 몰리게 된 것입니다. 매연 공장과 매연 차량들은 내버려두고 양꼬치라니 당국의 조치는 두고두고 민망한 이야기거리가 됐습니다. 비슷한 일은 아시는 것처럼 우리에게도 있었습니다. 여기서는 고등어였지요. 노래라도 등장했던 어머니와 고등어는 졸지에 미세먼지의 주범이 됐고 대책이 겨우 그거냐는 원성이 비등했습니다. 이를 무마하기 위해 급기야 장관까지 나서서 고등어 구이를 시식해야 했던 웃지 못할 기억이 있습니다. 난 이것도 진짜 이해가 안 돼요. 어쨌든 소식을 듣자니 그 이후에 중국 정부는 나름 미세먼지를 줄이려는 노력을 꽤 했던 모양입니다. 그 다음부터 읽어주세요. 힘들어. 베이징의 시장부터 환경 전문가로 바꿔서 임명했고 오염물질을 배출하는 사업장을 제재했으며 노후 차량을 정리했습니다. 또 별 효용은 없었다지만 세계 최대 규모의 공기정화탑도 세웠지요. 저는 불과 4년 전에 JTBC의 베이징 특파원이 건네줬던 말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오토바이가 제 앞을 지나간 뒤 한 7, 8초만 지나면 형체가 보이지 않습니다. 오죽하면 그늘의 이른바 양꼬치 시절에 중국인들 사이에서 회자되는 유머들은 이랬습니다. 스모그의 혁명을 중국 방공 스모그 시스템으로 불러야 한다. 정찰이 소용없고 미사일도 명중시킬 수 없어서 군사방어에 유리하다. 신호등이 보이지 않아서
신호를 위반하긴 했지만 어차피 번호판도 안 보이니까 괜찮다. 그러나 지난 겨울 베이징의 하늘은 예전에 비해서 맑은 날이 늘었으며 초미세먼지 농도 역시 줄어들었습니다. 물론 베이징만 맑아진다고 해결되는 것은 아니겠죠. 우리와 인접한 그들의 공장지대는 여전히 위협적이며 누가 봐도 중국에서 넘어온 거대한 초미세먼지의 엄습을 두고 나몰라라 하는 그들이 한없이 얄미운 것은 사실이지만 적어도 양꼬치에서 출발한 그들의 고등어구이에서 출발한 우리 사이에 그동안 무슨 차이가 있었는가를 고민해 볼 필요는 있지 않을까. 오늘의 앵커 브리핑이었습니다. 뭘 말하고 싶은 거야? 이게 뭔 말이죠? 아니, 그러니까 내가 못 알아듣겠다니까. 아니 그리고 예. 무마시키기 위해서 장관까지 나서 고등어구이를 시식해야겠다는데 무마시키는데 고등어 시식을 왜 해요? 그러니까 나는 이해를 못 하겠고, 아니 그리고 중국에서도 양꼬치가 환경공해 원인이었대. 요즘 우리나라 왜 이렇게 양꼬치집 많이 만들어? 그러니까요. 미세먼지 줄이려면 양꼬치집 만들지 말아야지. 아 그리고 이게 뒷부분의 결론도 그래요. 적어도 양꼬치에서 출발한 그들과 고등어구이에서 출발한 우리 사이에 그동안 무슨 차이가 있는가를. 알았다. 우리나라에서 양꼬치를 많이 구워서 스모그가 발생하면 북한에서 미사일을 쏘면 명중률이 낮아지니까 아유, 우리를 도와주는겨. 중국식 발상인데? 우리를 도와주는겨. 그럼 우리에서 나오는 그 고등어구이의 연기는 한국 방공 스모그 시스템이가? 그렇죠. 아유, 하여튼 손놓기가 우리나라를 아예 스텔스를 만드는 거지. 못 알아듣는 브리핑을 했고 내가 이게 지금 뭘 말하고 싶은지를 전혀 파악을 못했어 이거 듣고서. 그리고 또 아니 이제 말이 앞뒤도 안 맞고. 여기 보면은 겨울에 북경의 하늘이 맑아졌다고 했잖아요. 네. 그래서 그때 당시에 나왔던 그 뉴스가 뭐냐, 중국 미세먼지 전투에서 승리, 전쟁은 진행 중, 이런 개 같은 뉴스가 나왔었다고. 한국한테만 이겼잖아요. 네? 한국한테만 이겼지 미세먼지는. 아니 미세먼지의 승리가 그때 양꼬치를 안 먹어서가 아니라 네. 그 얘네들이 그때 무슨 짓을 했냐면요, 그 난방용 공급 가스 이런 거 있잖아요. 네. 그걸 중지시켜 버렸다고. 아 맞아요. 한때 네, 그랬어요. 기억나세요? 네, 네. 그래서 알아요. 중국에서 가스 대란이 났었어요. 그래서 난리도 아니었잖아요. 아니 그냥 그건 인공적으로 안 쓴 거지. 음. 시스템물적으로 해결한 게 아니었다니까. 그렇죠. 근데 우리나라 병신 같은 좌파들은 미세먼지 전투에서 승리했다고 이거 자화자찬한 거야. 이런 발상이 뭔지 알아요? 모택통식 사고 방식이에요. 모택통이 옛날 때 그 식량 증산을 위해서 새들이 그 쌀알을 먹으니까 새를 네. 다 잡아라 그래요. 맞아 그때. 기억나시죠? 네, 저도 알고 있어요. 그런 거랑 똑같아요. 새를 다 잡으니까 어떻게 했어요? 새가 그 쌀만 먹는 게 아니라 쌀을 잡아먹는 곤충도 잡아먹거든요. 예. 근데 그 천적이 사라졌고 생산량이 더 떨어졌다고. 이런 거랑 똑같아요. 미세먼지 전투에서 승리한 게 아니라 이거 무식하게 그냥 일시적으로. 네, 겨울에. 그리고 한 번도에 1,500명인가 5,000명인가 모여서 음. 미세먼지 들이마신다고. 네. 그거 모르세요? 어떤 건데요? 중국에서 네. 그 천안문 광장에 모여서 사람들이 미세먼지 들이마시면 없어진다고 한번 그런 퍼포먼스도 한번 하고 그랬어요. 아 그래요? 네. 그건 이제 항의의 의미에서 있겠지. 아니 진짜로. 진지하게? 네. 그래서 정말 멋있는 중국인이다. 정말 훌륭하다 이랬는데. 그리고 그 페이스북 창시자 주커버그, 네. 걔 부인이 중국이잖아요. 네, 맞아요. 물론 결국 최종적으로 중국에다가 페이스북을 만드는 건 실패했지만은 옛날 때 그거를 좀 이제 로비를 이게 멋있게 하려고 주커버그가 가가지고 중국에 있는 기간 동안에 북경에서 조깅하고 다녔어요. 네. 그 미세먼지 다 그냥 마시고 다녔다고. 걔 뒤질 거예요. 금방 조만간. 하여튼 그런 일도 있었어요. 그래서 아니 좌파애들의 이 신문 기사를 보면 중국에 대해서 비판을 하지 않고 뭔가 묘하게 꼬우면서 밀어주죠. 네, 뭔가 이게 비판을 안 해요. 저런 데서 친중이라는 게 보이는 거죠. 그렇죠. 좌파의 친중이에요. 네. 그리고 JTBC는 또 중국하고 밀접하거든요. 네. 그리고 이제 아스타나 갔다 온 사진들 이런 것들 이제 쭉 찍어놓은 거죠. 이렇게 맹글르크 엘르에서 영원한 민족이란 건데 여기 보면 130개의 등이 있는데 그건 이제 카자흐스탄 130개 소수민족 그걸 상징하는 거고. 독립문 같은 거예요? 그렇죠. 이게 정남 방향에 있어요. 그게 이제 한샤트루라고 해서 이게 한국말도 크다잖아요. 네. 한국 할 때. 네. 그래서 거대한 샤트르, 천막이라고 해서 이렇게 한 거고. 뭐 게르 같은 거를 상징하는 거예요. 아까 그거는? 네. 그거는 그 바이테렉. 네. 이게 보면은 우리나라도 좀 시골에 가면은 그 나무에 까치집 있죠? 네. 그거를 형상화해서 만든 거예요. 닭목입니다. 닭목. 네, 할머니 네. 집에서 나오는. 그리고 대통령 궁전. 네. 그 다음에 이게 뭐냐 그 타지마할처럼 생겼는데요? 모스크예요. 네. 이거 모스크구나. 하얀 모스크. 반대편에는 황금 모스크가 있어요. 그래서 이건 달을 상징하는 거고, 네. 그거는 태양을 상징하고 하는 건데 여기 그런 게 있어요. 있고, 그리고 여기 피라미드. 네.
여기에 보면 딱 태양이 붙어갖고 미국 1달러에 나오는 모양이 나오죠. 아, 요번에 가서 이건 찍으신 거예요? 직접 찍었어요, 제가. 와. 이게 일어나는 현상을 알아요. 또 이거 얘기하면 또 어떤 사람들 또 이제 또 일루미나티라고. 빙신과 전소리한데 네. 내가 이 피라미드에 태양 겹치는 건 제가 따로 시간을 내서 내가 이제 그 강의를 할 거예요. 왜냐? 우리나라 사람들 도대체 한국의 전통 문화를 몰라. 그래갖고 한국의 전통 문화를 몰라가지고 무조건 지 거랑 다르면 다 사탄시해. 네. 옛날 때 물론 나한테 그렇게 개겼던 목사들 개박살 났지. 그죠? 당신 한국인이야 미국 노예냐 그랬거든. 자신의 문화를 모르네 내가 막 그러고 해서 한 적이 있는데 좀 이따 계속 재밌는 거 하나 얘기해 줄게요. 네. 그래서 이제 야경 뭐 이렇게 뭐 있습니다. 조명빨이 그냥 엄청나게 있어요. 네. 1914년도에 1916년도에 제가 대련을 가본 적이 있거든요. 중국? 어떻게 해요? 걸어서 내가 지금 비행기 타고 가냐 물어보려면 바로 배 타고. 되게 수상한데? 배 타고. 응? 근데 그때도 대련에 갔을 때 이렇게 좀 조명이 네. 화려하고 그때 막 대련이 원래 대련이 무역 도시잖아요. 네. 그래서 개발이 많이 돼 있더라고요. 개발도상국 가보면 이렇게 조명이 좀 화려한 게 특징인 것 같아요. 아 그렇죠. 그리고 아니 이 나라는 원래 그 석유랑 가스가 수출한 나라이기 때문에 네. 많아요. 아, 그래서 조명 같은 거 이런 거 걱정 안 합니다. 전기 이런 건 걱정이 없는 거네요. 싸요. 아, 우리는 북한 석탄 테느라고 지금 바쁜데. 그렇죠. 네. 우리 동네가 요즘 북한chế 석탄 매연으로 숨을 쉴 수가 없어요. 숨을 쉴 수가 없어. 괜찮아요. 청정 지역에서 온 거라 빨리 죽지는 않으실 거예요. 아니 나는 미세먼지를 안 마시려고 고등어를 지금 3년째 안 먹는데 어? 석탄에 죽는 경우. 북한chế 석탄 연기가 날라면 어떻게 지금 우리 집에 그래갖고 미세먼지 오잖아 이제 우리 집에 아, 큰일이네. 이러면은 고등어를 안 먹은 그 보람이 없잖아. 아, 먹고 그것까지 마시는 것보다는 안 먹고 북한 석탄을 마시는 게 낫죠. 개새끼들. 응. 하여튼. 그리고 이제 박물관 이제 들어가서 이제 좀 여러 가지 구경을 했어요. 요거는 이제 그 알마티에 있는 이시코르간 그 코르간이라는 게 무덤이에요. 네. 무덤 근처에는 이시코르간 그 박물관인데 거기 보니까 실크로드 우호 협력 기념이라고 해서 이렇게 한국말로 돼 있네요. 그렇죠. 박사님이 마사지 하고 오셨어요? 그러니까 저도 잘 모르겠어요. 누가 먼저인지 아닌지 모르지만은 제가 카자흐스탄을 계속 떠들고 다녔잖아요. 근데 어느 순간 가보니까 이게 갑자기 생겼더라고. 오. 네. 그래갖고 한국의 교수들이 드디어 이쪽의 무덤들을 많이 연구하기 시작했어요. 왜냐면 이게 신라하고 가야 왕실의 무덤하고 네. 여기 무덤이 양식이 같아요. 아. 적성목각본. 네. 그 외에도 황금보고 명에서도 발굴됐죠. 그러면 여기는 옛날에 그 실크로드를 따라서 그 우리나라에 그러니까 그런 유물을 전시해 놓은 그런 곳인가 보죠? 여기 살던 스키타이가 네. 아마 신라 왕실하고 같은 혈연 관계에 있을 겁니다. 아. 네. 뭐 이제 우리나라에서 이제 소극적으로 해석하려는 학자들은 뭐 교역품이다 그러는데 네. 칼은 교육하잖아요. 아. 그러니까 여기서 얘기하는 칼이란 건 뭐냐? 그 칼은 전쟁용 칼과 의식용 칼이 있어요. 네. 의식. 의식용 칼이라는 거는 뭐냐면은 옛날 그 일본의 칠지도 같은 거 있죠? 네. 칠지도도 손잡이가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 내가 이 가지 이렇게 칼이 네, 있고 네, 네. 손잡이 쪽은 없어요. 이게 뭐냐? 그 전쟁용 칼과 의식용 칼을 구별할 수 있는 가장 일단 일반적인 쉬운 방법은 손잡이랑 칼이 통째로 만들어졌으면 그 주형에 의해서 네. 그러면 그건 전쟁용 칼이에요. 왜? 네. 그런 거 이게 막 부딪혀도 안 강하니까. 부러지니까. 네. 근데 칼 따로 손잡이 따로 제조한 다음에 붙여서 만든 칼이 있어요. 그거는 전쟁용 칼이 아니라 일종의 지휘봉이에요. 아, 네. 의식용 칼이야. 네, 그러니까 상징적인 그 사람의 권위, 지위를 나타내는 거예요. 근데 황금보검은 칼과 손잡이를 따로 제작한 칼이에요. 네. 그래서 그 칼은 전쟁 때 쓰는 칼이 아니라 그 사람의 신분이나 지위를 나타내기 위해 만든 칼이에요. 네. 근데 그런 칼들을 교역을 했다고? 말도 안 되는 소리지. 예를 들어서 그렇게 주장한다면 뭐냐면 백제에서 일본으로 넘어간 칠지도 있죠? 네. 그거를 백제 상인이 일본 천황한테 팔았다는 얘기가 똑같아요. 그건 개 같은 말이 소리죠. 안 되는 거죠. 아니 그러니까 고대 사회의 풍습을 이해도 못하면서 막 얘기하는 거야. 그게 아니라 그런 은식용 칼이 국가와 국가를 넘어갈 때는요. 그 왕실이 세력을 확장하면서 신지역을 개척했을 때 그 지역을 개척하는 그 지역이 우리랑 연결돼서 그 땅을 지배할 권위를 부여받았다라고 할 때 주는 거예요. 응? 이쪽에 영역 표시 같은 거네요. 그렇죠. 너랑 우리는 한 가족이다라는 걸 나타낼 때 준다고. 네.
그러니까 그런 관점에서 바라봐야 되는데 지금도 보면은 이 카자흐스탄에 있는 학자들조차도 그거를 교육품이라 보는 사람들이 많아요. 왜? 이 칼하고 똑같은 게 또 우크라이나도 있어요. 파미르곤에도 있고. 근데 그걸 갖다가 지금 현지 학자들은 그걸 교육품이라 얘기해. 나 그때 그래서 그 역사학자들 막 화를 냈거든. 네. 이 세상에 어떤 바보 같은 놈들이 이 자신의 왕권을 상징하는 칼을 그얘 쉽게 얘기해서 옥새를 수출하는 거 봤어요? 아우 그건 말도 안 돼. 안 돼. 이제 아니 칼을 그렇게 하는 바보가 어딨냐 이 세상에. 내가 막 그랬어요. 너무 모른다 풍습을. 어? 막 그러고 있는데 문제는 그 사람들이 이해를 못하니까 내가 왜 항의하는지를 이해를 못하더라고. 왜 문제에서 이런 식이에요. 문제 많은데 본인이 이해를 못하더라고. 그래도 뭐 그런 일이 있었어요. 그래서 어쨌든 옆에 기념사진 찍었고 네. 그 다음에 거기 카자흐스탄의 수도 이름이 알마타, 옛날 수도 네. 알마타인데 알마타라는 수도의 이름은 사과에서 온 겁니다. 그래서 원래 명칭은 알마아타예요. 알마타를 줄여서 불러요. 근데 왜 알마타로 부르게 되느냐? 알마는 사과, 아타는 할아버지. 그래서 사과 할아버지라는 네. 의미로 이게 사과의 원산지라는 의미가 들어있어요. 그래서 지금도 가면은 그 외곽 지역에 가면 알마타에는 이렇게 천연 사과 나무가 굉장히 많아요. 그러면 이건 그 기독교에서 말하는 아담과 하와에서 나오는 그런 사과를 상징하는 그런 의미도 있어요? 있죠. 네. 그 시다는 모르게 몰라도 스키타이인들이 그 메소포타미아 지역을 정복하러 들어갔을 때 네. 아마 전파됐을 가능성이 높은 이야기예요. 아. 왜 그러느냐? 그 성경에는 선악과 이야기는 나오지만은 네. 선악과를 사과로 규정하진 않아요. 없어요. 그냥 선악과예요. 하지만 통상적으로 우리 일반 사람들이 선악과라는 거를 얘기할 때는 사과로 묘사합니다. 네. 그 왜 사과로 묘사할까가 이제 포인트예요. 그렇죠? 네. 그거는 바이킹 신화에서도 보면 이둔의 사과라 그래서 사과가 나오고 다 사과예요. 네. 근데 이 알마티 지방에는 굉장히 재미있는 이야기가 있어요. 그게 뭐냐 선악과에 대한 이야기가 여기도 있는데 네. 그 뭐가 있느냐 그 고대에 탱그리가 아담들을 그러니까 그 카자거로는 사람을 아담이라 그럽니다. 네. 네, 아담들을 진흙으로 창조를 했는데 이 창조된 아담들을 살게끔 하기 위해서 이덴이라는 곳을 만들고 거기다가 아담들을 살게끔 했다 그래요. 이덴은 에덴하고 되게 비슷해요. 발음이 비슷하죠? 네, 많이 비슷해요. 일단 이제 쭉 한번 가보자고요. 쭉 가보자고. 그 이덴이라는 지역을 만들고 거기다가 아담들을 창조해서 키웠는데 이제 그 탱그리가 다른 지구의 곳곳을 창조하기 위해서 떠난 사이에 악마 예르클릭이 그 아담들이 행복하게 사는 걸 보고 질투가 나가지고 이덴에 가가지고 본인이 스스로 사악한 열매를 네. 맺히게 하는 나무로 변신을 해가지고 네. 이 알마 사과를 쫙 열리게 한 다음에 그거를 갖다가 이렇게 지나가는 아담들에게 꼬시면서 먹으라고 꼬셨다는 이야기가 있어요. 그랬는데 아담들이 안 먹었는데 네. 하루는 어떤 여자 아담이 지나가다가 네. 그 악마 예르클릭의 말에 꿰매 넘어가서 그 사과를 먹었대요. 그러자 갑자기 나쁜 마음이 들었어. 그래갖고 혼자 죽기 싫으니까 남편을 꼬셔요. 그 남편도 먹고 나쁜 마음이 드니까 네. 지도 혼자 죽기 싫으니까 옆 사람을 꼬시고 해서 이 이덴에 있던 많은 아담들이 사악한 마음을 갖게 됐대요. 그래서 나중에 탱그리가 이덴에 돌아와 보니까 나쁜 놈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래갖고 어떤 놈이 저 열매를 따먹었는지 앞으로 나와라 해가지고 하니까 이 열매를 따먹었던 사람들이 나와서 그 사악한 열매를 따먹은 사람들을 이덴에서 추방시켰다는 이야기가 있어요. 그 사람들이 세계 또 퍼진 거예요, 그럼? 라는 이야기가 네. 중앙아시아에 있어요. 그래서 이 이덴에서 추방된 사람들이 전 세계로 퍼져 살게 되는. 그 얘기가 구전으로 통하면서 결국 기독교의 아담과 이브라는 말처럼 이렇게 갔을 수도 있겠네요. 라고 제가 보는데 네. 자 이제 그래서 그러면서 여기서 뭐라 얘기하냐. 요거는 내가 봤을 때 약간 좀 어거지로 붙인 것 같지만 네. 어쨌든 그 사과를 카자흐에서 알마라고 부르게 된 이유는 이 금단의 열매라는 의미를 갖기 위해서 만들었다고 얘기해요. 그래서 그 카자흐에서 네. 어떤 행위를 하지 말라고 할 때는 마를 붙입니다. 마. 한국말처럼 보지마, 하지마 네, 하는 것처럼 네. 카자흐도 마가 붙으면 하지 말라는 금지의 의미가 돼요. 비슷해요? 네. 네. 근데 이제 카자흐 같은 경우는 모음 조화가 엄격하기 때문에 양성 모음, 음성 모음 같이 움직이니까 마, 매로 움직여요. 네. 마와 매 두 개가 있어요. 그래서
보다는 퀘르예요. 네. 퀘르, 그러니까 보다예요. 그럼 보지마 그러면 퀘르메. 네. 왜냐 퀘가 음성이니까. 아. 퀘르메가 되고 가다가 바르예요. 네. 그럼 가지마 그러면 바르마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매와 마는 우리가 알고 있는 여자 남자 그 음성 양성을 그렇죠. 뜻하는 그걸 거죠? 모음절라 그러죠. 네네. 같은 아 발음은 같은 아끼리, 어 발음은 어끼리. 고대 그 한국어도 그게 모음절을 엄격히 지켰죠. 네네. 지금은 잘 안 돼요. 네네. 그때도 뭐 그렇게. 그래서 뭐라고 할까? 또 다른 동사가 뭐가 있을까? 오다, 네. 켈루. 오다가 켈루예요. 네. 오지마 그러면 켈메 그래요. 이런 식으로 얘기해요. 근데 이제 이런 물건을 잡다. 네. 내가 이렇게 취하다. 가지다라는 단어는 뭐 카자고로 알루예요. 알루. 알루. 네. 네. 그럼 가지지 마 할 때는 뭐라고 하느냐? 알마. 알마 그냥 알마. 네. 그래서 알마. 네. 아. 그래서 사과라는 단어의 네. 이름에 알마가 붙은 건 그건 취하면 안 된다라는 의미에서 알마라고 붙였다는 얘기예요. 아, 금기의 단어네요. 금기를 뜻할 때 진짜 쓰는 거네, 그쵸? 그죠? 금단의 네, 열매죠. 알마. 금단의 예, 열매. 예. 근데 제가 이 이야기가 그 중앙아시아에서 기원이 됐다라고 생각하는 이유는 첫째, 식물 도감 사전을 보면은 네. 사과의 기원지가 파미르예요. 아. 따라서 아. 이 사과를 소재로 해서 네. 금단의 열매 이야기를 만들 수 있는 스토리텔링을 할 수 있는 최초의 지역은 여기예요. 근데 또 이 지역의 이야기가 존재하잖아요. 네. 그렇다면 내가 들은 중앙아시아에서 이 금단의 열매 전설은 중앙아시아가 첫 번째다예요. 그럼 박사님이 연구해 보시니까 더 훨씬 더 먼저예요, 그 얘기가? 라고 볼 수 있죠. 왜냐? 이건 뭐 기록을 얘기하면 안 돼요. 왜? 기록 문화 이전에 주라기 시대도 있고 뭐 이런 거 있었잖아요. 네네. 이런 것처럼 사과라는 나무가 우리가 뭐 인류가 아직 존재했을지 없을지 모르는 시대부터 이미 존재했단 말이에요. 어디서부터? 파미르로부터. 아, 신기하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야기하는 금단 열매 이야기의 전설은 파미르가 오리지널이다. 이제 여기까지. 또 이제 나중에 음모론 나오면 안 돼, 그쵸? 그쵸. 그리고 이제 이거는 뭐냐면은 여기 걸특근 지묘라고 써 있어요. 걸특근이 누구냐면은 고대 돌골 제국의 영웅이었던 쿨트근이에요. 쿨트근. 쿨트근이라는 이름을 한자로 걸특근이라 쓰는 거예요. 그래서 죽었다는 사람이잖아요. 네네. 그래서 쿨트근 지묘에 지비 비석이라는 소리인데 무덤 양식이 그러니까 비석의 양식이 네, 똑같아요. 신라랑 네. 똑같습니다. 요 왼쪽 위에 게 신라예요. 그렇죠? 요 밑에 거는요? 유태인. 너무 똑같이 생겼는데요? 똑같죠? 그래서 아주 내가 고고한 것 같아요. 한 거예요. 여기서 물론 대진경이라서 있는데 이게 대진에서 로마 제국입니다. 아. 대진 로마 제국, 경교. 경교라는 거는 네스토리오스 기독교를 얘기해요. 예, 그 다음에 유행 중국비라고 해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고대 당나라 시대 때에 당나라에 있었던 유태인들이 경교를 믿었거든요. 아니 결국 유대교라고 볼 수도 있겠지 뭐. 네. 하여튼 뭐 그런 건데 왜 유태인과 신라와 당나라 왕실과 돌골 제국과 위구르 제국이 같냐는 거예요. 그러게 너무 비슷한데요? 뭐 비슷한 게 아니라 와, 똑같다고 볼 수 있죠. 똑같아. 기본 양식이 똑같고 내부적인 장식이 조금씩 다르잖아요. 이게 고구려 백제는 달라요. 근데 얘들의 특징이 뭐냐? 다 스키타이랑 관계가 있대요. 네. 그리고 제가 그 연구를 한 내용 중에 이제 그 예루살렘 대학교에서도 보면 유태인의 기원이 나올 때 유태인의 기원은 페니키아인과 관계있고 페니키아인은 수메르인과 관계있고 이렇게 근원으로 나와요. 네. 근데 아브라함의 고향도 수메르의 땅인 우르잖아요. 연관관계가 있다고. 수메르인들은 어디서 왔느냐? 동쪽에서 왔다 그래요. 네. 그렇다 해서 우리나라 민족사학설처럼 또 오버해가지고 한반도까지 가면 안 돼요. 파미르예요. 아. 그렇다면 파미르에서 있던 사과나무 이야기가 네. 이 사람들이 메소포타미아 올 때 네. 갖고 왔을 가능성이 있죠. 네, 퍼진 거죠. 또 하나, 이게 카자흐스탄에서 발견된 스키타이 유물인데 스키타이가 어떠한 언어를 썼는지 오늘날 알 수가 없습니다. 네. 알 수는 없지만 거기서 발굴된 유물 중에 유일하게 문자가 써 있는 게 발굴됐어요. 아, 지금은 이런 문자가 존재하지도 않는 건가요? 지금 안 하죠. 네. 고대 스키타이 문자인데 이 스키타이 문자를 보면은 아주 희한한 현상을 발견할 수 있어요. 그게 뭐냐? 왼쪽에서 오른쪽 혹은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읽어도 다 해석이 된다는 거예요. 오, 신기하네. 예. 그래서 이거를 제가
설명을 해주길래 네. 그 카작 교수의 설명을 내가 듣고 이거 너무 중대하다 해가지고 내가 이거는 기록을 남겨야 돼서 제가 동영상을 찍었습니다. 보시죠 이제. Көне түрік тіліне. 야. Ресейдің ғалымдары айтты, жоқ бұл жерде парстардың жазуы. Көне парс тілінің. Яғни арамей тілі. Біздер оны жоққа шығармаймыз. Арамей тілінің негізінде алфавитті жазылған. Көне түріктердің негізі. Бірақ өзінің де ерекше өзінің де әріптері болған. Міне сол мысалға айтайық. Мына егер де осы мына тосырақты былай қойсақ, мына сөз былай қарасаңыз, бұл мына жерде бұл иран тілінде жазушылар. 여기 이란에서 아람 얘기하는 거야, 아람어? 네. тілінде Хорошо. бұл Татьяна Александровичтан 거에 아, 이게 이렇게 읽는 걸 이렇게 뒤집어서 읽어도 똑같다고요? 이 아니요. 말은? 그러니까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오른쪽으로 읽으면 읽으면- 아람어로 읽혀요. 네네. 아람어로 읽으면 문장 해석이 돼요. 네. 근데 반대로 읽을 때에는 투르크어로 읽으면 문장 해석이 돼요. 오, 되게 신기하다. 아, 그거는 내가 말할 수 없는 비밀의 역사가 또 있어요. 네, 네, 엄청나게 많은 비밀의 와, 역사가 알고 있는데 싶다. 그런 건 이제 비공개 강의에서 오늘은 해주세요? 내가 절대 얘기 안 해요. 그 이유가 있어요. 이유가 있는데 네. 두 개의 언어가 된다예요. 근데 여기서도 중요한 게 뭐냐? 아람어예요. 아람어는 예수가 썼던 언어니까. 그러니까 이제 그건 예수라는 게 아니고 예수로 추정된 우리 지금의 예수라고 불리는 그 사람이 썼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네. 고대에 히브리인들이 썼던 언어란 네네. 말이에요. 근데 왜 스키타이에서 히브리어가 나오냐고. 물론 투르크어도 같이 나와요. 알타이기 언어. 네. 응? 그래서 제가 이제 중앙아시아에서 나오는 구약성경과 비슷한 이야기들이 메소포타미아가 먼저일까요? 파미리가 먼저일까요? 하는데 지금 목사들은 대부분 성경에 기반을 두고 네. 무조건 메소포타미아 주장하는데 성경 기록은 꽤 후기의 기록이라고. 네. 저 파미르? 파미라는 걸 내가 증명한 대박. 이유는 뭐냐? 식물도감 사전. 네. 내가 있잖아요. 생태계. 이런 것들 여러 가지를 근거를 쫙 보다 보면 더 오래됐다예요. 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이게 오리지널이구나. 그리고 네. 또 하나 서양 애들이 기독교를 가져갔다고 하지만 이 기독교는 서양인들에게서는 외래 종교입니다. 기독교가 된 거는 후기잖아요. 네. 그래서 걔네들의 언어 속에는 기독교 문화가 잘 안 녹아 있어요. 예를 들어서 그 사람이란 단어가 나오는데 영어에서는 people, person 뭐 이렇게 네. 나오잖아요. 네. 그냥 카자흐에서는 아담이에요, 아담. 무조건 인간은 아담. 아담이라고. 그래서 얘네들 언어 속엔 이미 구약의 단어들이 그냥 존재해요. 네, 아까 에덴도 그렇고요. 네. 에덴이란 지명이 있죠. 그게 지금 어디냐면은 그 여러분들 그 중국 갈 때 그 옷 네. 같은 거 많이 사오잖아요. 네. 그거 화전옥이라고 불러요. 네. 화팔 화자에 밭전자. 음. 화전옥이라 그래서 중국 말은 허티엔 그래요. 예. 허티엔인데 그거를 현지에서 뭐라 말하냐? 이덴. 또 이거 관련해서 또 어마어마한 비밀의 역사가 있는데 내가 차마 얘기를 못해. 그럼 이제 비공개 강의에서. 내가 이런 걸 얘기하면 진짜 얘기했잖아. 내가 알고 있는 거를 다 공개하면요 세계의 종교가 흔들려요. 네. 나도 물론 깜짝 놀랐지. 내가 어마어마한 지식과 정보를 내가 알게 됐거든. 네, 근데 그런 거. 알고 싶다. 아, 그것이 알고 싶다. 그러니까. 이재명 말고. 그리고 이거는 뭐냐면 그 박물관에 갔을 때 있었던 멋있는 사진이에요. 네. 문재인 대통령의 조상이죠. 이분들이요? 문재인 대통령의 조상. 가운데 있는 사람. 이분이 누굴까? 누군지 잘 모르겠어요. 하지만은 이 왼쪽에 있는 사람 복장을 보세요. 이거 어느 나라 사람인 것 같아요. 청나라? 그렇죠. 뭔가 네. 그런 냄새죠. 오른쪽은 어때요? 영국이네요? 영국이 아니죠. 스페인? 러시아죠 이때는. 그렇구나. 죄송해요. 제가 네. 지식이 짧아가지고. 괜찮아요. 무식은 제가 아니에요. 아유, 습득할 기회가 많잖아. 네. 여기 중간에 보면 파란색 있는 게 이제 바다란 말이에요. 네. 이 오른쪽 동그란 거는 흑해, 이 왼쪽에 기다란 건 카스피해예요. 그래서 이 카스피에서부터 해서 이쪽 반대편을 해서 카자흐스탄 영토가 있고 러시아, 청나라가 있다. 네. 그래서 옛날 때 청나라랑 러시아가 서로 동방, 서방으로 영토 확장을 하면서 쫙 진출하면서 오다가 중간에 카자흐스탄 지역에서 만나게 된다. 네. 그랬는데 이때 당시에 그 카자흐 한국이죠. 그땐 카자흐스탄이었으니까 네. 카자흐 한국의 지도자가 그 이 중앙아시아 평화를 위해서 운전자 역할을 하죠.
아, 여기서 운전자가 나오는군요. 네. 그리고 나서 네. 카자흐스탄이 망합니다. 망했어. 와. 물론 청나라로부터 러시아 양쪽으로부터 2번 침략을 당하고 망해요. 몽골한테 한 번 침략당해서 네. 그렇게 상태가 되지만 이기고 음. 그 다음 청나라가 또 한 번 쳐들어오고 네. 그래서 러시아가 쳐들어올 때 세 번째 쳐들어올 막지를 못하고 결국 망해요. 그럼 지금 이분이 문재인의 조상이죠. 환생이군요. 조산 환생 아닐까요? 환생이죠. 그러니까 문재인은 그 여러 번 환생했어요. 네. 그 카자흐스탄의 그렇죠. 카자흐스탄의 이 왕으로도 한번 환생했고 조선 말기에 고종으로도 한번 환생했고 훌륭하신 분이네. 지금 이번에 한번 또 태어서 계속 지도자 팔자는 타고나네. 네, 대신 마이너스의 손이죠. 이 사람이 사주는 좋네요. 사주는. 그러네요. 지도자로는 계속 태어났는데 전생에 했던 짓을 계속 반복하고 있어. 그쪽으로 정통성은 굉장히 유지하시는 분인데 운전자로. 원래 사람은 일관성이 있어야 돼. 그래요. 그거는 멋있다. 좋네. 초질관. 멋있어 보여. 이렇게 사진 있어 보내 하나 이제 찍었어. 망하는 사주라 그렇지. 네. 그리고 이제 카자흐스탄 여행에 대해서 이제 다 끝나고 이제 마지막 두 번째 주제인 인터넷 여론 조작에 대해서. 하지만 이거 우리 쪽에 관련된 겁니다. 네. 그래서 봤는데 이 골때릴 것들이 많아서 제가 이제 좀 정리를 해봤어요. 이게 어저께 아니야 일요일 날 여기 아는 이름이 나오네? 송지은이라고 해가지고 너무 흔해, 이름은. 그러니까 4,000명 돌파했는데 실시간에 안 뜸 이 메시지를 보고 제가 바로 네. 검색해봤더니 진짜 없더라고요. 없었어요. 제가 그때 한 4,400 얼마였어요. 네. 실시간 접속률이. 근데 그때 당시 1등이 YTN인데 3,100인가 그랬어요. 네. 그건 내가 1,000이 넘잖아. 그런데도 저는 순위에 안 들어요. 없었어요. 없었어요. 네. 그 밑에 뭐 접속률 뭐 60 이런 것들도 순위에 있었는데 저는 4,400이 넘는데도 없었어. 그랬는데 내가 봤을 때 이러한 이유는 아마 중국에 대한 비판 때문하고 관계가 있지 않나라는 생각을 해요. 네, 박사님 지난번에 지방선거 지나고 나서 그때 방송 안 하실 때 네. 그때 다들 조용히 썼잖아요, 우파들이. 네. 그랬다가 갑자기 반중 얘기를 다시 시작하니까 얘들이 놀란 거야. 여기 또 해? 그러니까. 근데 어쨌든 왜 그거랑 상관없이 인기 급상승 동영상에는 올랐어요. 나중에요. 네. 그래서 34위까지 올랐다 지금 다시 떨어지고 있는데 이건 내가 캡처했을 땐 37이었어요. 네. 그 이후에는 이렇게 올랐는데 여기 보면은 그 1등서부터 내가 순서를 쫙 써놓은 거예요. 이렇게. 이건 뭐 없네. 아무튼 여기 나오죠. 아. 여기 나와요. 근데 네. 저희 노란색을 쳐놨잖아요. 네. 이 노란색을 쳐놓은 프로그램이 뭐냐면 먹방입니다. 오, 요즘 먹방. 대세인 먹방. 먹방 존나 많아. 네. 존나 많아. 근데 문재인 대통령이 먹방 프로그램 없앤다 했잖아요. 네. 그래서 내가 나중에 조만간 실시간 그 다음에 인기 동영상 순위가 적어도 10단계는 점프할 것 같아요. 먹방이 없어져서. 먹방 사라져도. 근데 나 문재인 대통령을 적극 응원하고 있어요. 먹방 없애라. 와. 박사님 반중을 치려면 먹방은 놔두는 게 좋을 것 같은데? 그러니까 이 먹방이 있어야 네. 개돼지를 만드는데 유리하거든요. 근데 문재인이 갑자기 무슨 마음이 들었는지 그 먹방 프로그램을 없애고 국민을 똑똑하게 만들겠다는. 그래서 지난번에 하도 반발이 심하니까 없애는 게 아니고 좀 보는 거다, 간 보는 거다. 그러니까 이 조사를 해보겠다, 뭐 이런 얘기를 안 돼, 하더라고요. 없애야 돼. 없애야 돼. 내가 그래야 순위가 적어도 10계단은 상승한다니까. 과연 박사님 이런 말 방송에서 하시면 얘네 안 없앨걸요? 그래? 네. 안 왔으면 개돼지만 양상될 뿐인데 어떡하지? 그럼 뭐 알아서 하라 그래. 어쨌든 그래서 이러한 식의 그러한 그 조작이 있었다 하는 걸 제가 이제 보여드린 거고, 또 하나는 최근에 우리가 이슈가 됐던 북한 석탄에 대한 네. 이슈. 그 SES 멤버였던 슈가 도박을 했다 해갖고 실시간 검색 순위 1등과 6위를 차지했어요. 갑자기 뜬금없이 자기가 했다고 이실직고를 했어요. 네, 그래서 네. 제가 이번에 조사했던 연도는 2018년 8월 3일과 그 다음 7월 20일 네. 두 개를 기준으로 했어요. 왜냐면 북한 석탄 문제가 7월 19일인가만 처음 나왔었을 거예요. 네. 그래서 저는 7월 20일, 그 다음 8월 3일 두 개를 기준으로 이제 봤는데, 어쨌든 8월 3일 날은 북한 석탄이 11일로 밀려 있었다. 그래서 이것 때문에 우리나라 그 네티즌들도 이거 아무래도 여론조작인 것 같은데 라는 의심을 많이 했었어요. 근데 저는 이제 구글 트렌드를 조사해봤죠. 네. 여기 보시면 대한민국 옆에 지난 30일 써있죠. 네. 30일 동안의 통계예요. 30일 동안에 어떻게 됐느냐 흐름을 보니까 한 7월 20일 날 여기 보시면 21일이라 써 있죠. 네. 요 앞쪽에서 올라가죠. 그러니까 네. 7월 19, 7월 20일 날 관심도가 쫙 올라간 거예요. 왜? 7월 19일 날 그 문제가 제기되면서 네.
여론의 관심을 쫙 주목받았는데 7월 한 20일 중반서부터 되면 다시 관심도가 뚝 떨어지기 시작합니다. 잠깐 올라가다 뚝 떨어지고 막 그래요. 또 올라가려다 또 7월 30일 또 뚝 떨어지고 그래요. 이거 관심도가 떨어진 게 아니고 결국은 그런 검색어에 밀린 거잖아요. 라고 지금 많은 사람들이 추측을 하고 있죠. 제가 봐도 그런데. 예, 그러니까 가능성이에요. 근데 제가 나중에 그게 맞다는 걸 증명하는 거를 일단 할 거예요. 네. 근데 여기에 구글 트렌드는 재밌는 게 나오는데 지역별 관심도를 표시해 줍니다. 근데 여기 보시면은 진하게 칠해진 거는 많이 관심을 갖고 본 거고 네. 흐리게 칠해진 건 덜 관심을 갖는 거예요. 근데 이게 30일, 한 달 동안 북한 석탄에 대해서 조사한 거잖아요. 네. 전라도하고 제주도는요, 관심이 없어요. 없네? 네. 아. 좌파들이 많은 지역은요, 북한 석탄에 대해서 문제의식이 없어요. 볼까요? 제주도 좌파 지역이죠. 네. 그 다음에 전라남북도. 전라남북도 마찬가지죠. 경상도에서 유일하게 관심이 없는 지역이 있어요. 여기 어디야? 울산? 포항? 울산. 네. 포항, 울산. 빨갱이들 존나 많은데. 이 가운데는요? 여기 그 대전 아니냐? 아, 전라북도? 전라 북북도 아닙니까? 전라 그래서 북도라고도 말하죠. 그러니까 좌파가 많은 지역은 북한 석탄에 대해서 관심을 안 갖는다는 게 구글 트렌드에서 나타나요. 북한이라서 북한 석탄이 많은가 보지. 그러니까 그래서 이런 것들을 보면서 아, 요 새끼들 와, 대박이다. 여기서 진짜. 이 검색할 때에도 벌써 네. 그 좌파 우파의 성향이 드러나는구나. 근데 이 좌파들이 결국 민주화 세력이 아니라 친북 세력이라는 게 이런 통계 그래프에서 나타나죠. 그렇죠? 진짜 어떻게 저렇게 안 볼 수가 네. 있죠? 그리고 이제 김경수에 대한 조사도 이렇게 보니까 김경수는 봤네? 여기 경상남도는 그쪽이 네, 도지사니까 도지사니까 당연히 관심 봤죠. 갖겠죠. 네. 그래서 이런 전반적으로 많이 본다는 거를 알 수 있었어요. 그리고 요거는 7월 19일 날 북한 석탄 검색 취하고 나온 건데 요게 1배의 자료예요. 그래서 보면은 관심을 갖다가 사라졌다가 네. 갔다가 사라졌다 이런 것들이 동영상에 이렇게 올라온 거 아니에요. 네. 그래서 이거 조작하는 것 같다라고 해서 올린 거 내용이죠.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지금 그 도박 사건 때문에 지금 더욱더 그 의심을 확고히 해가고 있죠. 네. 그래서 제가 한번 조사해봤어요. 이게 7월 19일 날이었잖아요. 네. 1배에 나온 거는. 그래서 제가 7월 20일서부터 조사했어요. 여기 보시면은 차트가 쭉쭉 나오는데 보면 왼쪽서부터 보면 2018년 7월 20일 금요일 아침 8시 48분 00초 기준이에요. 네. 그 옆에는 뭐예요? 8시 48분 30초 기준. 네. 그 다음은 8시 49분 00초 기준이었고 이렇게 점점 그 기준이 30초 단위로 네. 이렇게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이 30초라는 단위는 굉장히 짧은 거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 30초 동안 인기 순위가 갑자기 변할 확률은 별로 없습니다. 그렇죠? 네. 그렇다면은 이 북한 석탄에 대한 인기 검색이 웬만해가지고는 위치가 네. 극단적인 변화를 이루면 안 돼요. 그러면 이제 과연 그럴까예요. 그냥 그래프로만 봐서는 모르잖아요. 네. 요거는 인기 검색어 단어를 같이 30초 단위로 보여주는 프로그램이거든요. 네. 봤더니 8시 48분 00초에는 북한이 4등이었어요. 북한 네. 석탄이. 30초 뒤에는 3등이 돼요. 네. 그 다음에도 3등, 그 다음에 3등. 계속. 그러니까 오히려 북한 석탄에 대한 접속률, 그 관심이 올라간다는 걸 볼 수 있어요. 그것도 네. 아침 8시예요. 오, 예. 네. 그런데 자 보세요. 8시 49분엔 그랬다는 거죠. 네. 근데 이제 9시 2분 뚝 떨어졌네. 한 30분 정도 지나니까 12등으로 밀려요. 그리고 나서 30초 단위로 점점 밀려가는데 점점 밀리기 시작해요. 오, 9시 3분 30초에는 17등까지 떨어졌잖아요. 네. 근데 없다. 9시 18분 즉 15분 뒤에는 순위에서 사라집니다. 오. 네, 제가 지난 토요일 날 저도 네. 이런 현상을 캡처를 못했는데 봤거든요. 네. 갑자기 판소리가 떴어요. 판소리. 네, 판소리에 나오는 그런 어떤 단어 이런 것들이 한 3개인가 4개인가가 쫙 있다가 다시 나갔다 들어오니까 갑자기 사라지더라고요. 그러니까 뭔가 이게 조작이 있기는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뭔가 이상해요. 북한 뭔가. 석탄을 덮기 위해서 계속 얘들이 뭔가 이렇게 단어 검색을 이 안에서 하고 있는 것 한 것 같아요. 같다는 느낌이 많이 드는 거예요. 야, 이게 너무 심하거든. 네, 너무 오름폭이 너무 많아요. 그래요. 그래서 9시 19분 30초까지는 20등 내에 석탄이 없다가 갑자기 9시 나오네. 25분 그러니까 이게 19분이니까 몇 초에 사이? 6분? 네. 한 6분이 지나니까 갑자기 또 11로 올라와요. 그러니까 아까 그 그래프처럼 오르락내리락 하는 게 맞는 거예요? 맞는 거죠. 그거는 7월 볼까?
7월 19일자였잖아요. 아, 네. 그렇죠? 7월 19일자 이러한 그래프 움직임이 있었다라고 얘기한 거잖아요. 근데 제가 조사해 본 바도 맞다예요. 그러네요. 그렇죠? 확실히 정말 조작이 많네요. 맞고 여기 나오는 등수의 이름들도 상당히 막 변화가 일어나요. 그리고 듣도 보도 못한 이상한 단어들도 많은데 저거를 왜 사람들이 갑자기 홈만을 왜 찾았을까? 몰라요. 홈마나 뭔지를 몰라요. 골프채 아닐까요? 골프 칠 줄 아세요? 뭐 몰라요. 우리나라 알죠? 제가 잡다한 지식이 좀 많아가지고. 여기 민금호는 또 누구야? 민금호? 민금호는 뭐냐면 아, 벤가 보다. 여기 데니스텐이라고 있잖아요. 네. 이 데니스텐이 카자흐스탄 네. 그 피겨스케이트 아, 선수. 예. 걔 그 조상 할아버지인가 그래요. 외조분가. 그리고 그 사람들이구나. 그렇지. 그건 그래갖고 인정. 네, 그래갖고 그 덕택에 죄가 많이 떴어요. 왜냐면 여기 보면 카자흐스탄, 데니스텐, 네. 민금호 다 나오거든. 그리고 박사님이 또 그때 방송에서 얘기를 하셨죠. 그쵸. 여튼 뭐 그래가지고 이런 식으로 나오고 점점 떨어진다는 거. 그래서 7월 20일과 8월 3일 제가 두 개를 봤다 했잖아요. 네. 8월 3일에도 역시 그런 일이 나타나요. 그러니까 7월 19일 이후로 계속 북한 석탄에 대한 관심을 지워버리려는 시도가 계속 있었다 해요. 그 와중에 나타난 사건이 뭐냐? 슈의 도박 사건이에요. 네. 그쵸? 네. 그래서 저는 결론이 뭐냐? 이거는 네이버가 조작했다라고 보는 거예요. 그럼 지난번 드루킹 때 노회찬의 죽음도 어떻게 보면 석탄 관련과 좀 연관이 있을까요? 매우 위험한 추론이지만 저는 가능성이 있다고 봐요. 저는 지식이 짧아가지고 네. 별로 아니, 용감해 아니야. 겁도 없어. 가능성이 전 있다고 봐요. 네. 왜냐면은 지금 여러분들이 잘 몰라서 그런데 이 북한 석탄 문제는요 어마어마하게 지금 큰 문제고 중대한 문제입니다. 네. 이거 잘 항상 감을 못 잡나 본데 지금 미국이 북한 석탄을 우리가 수입해가지고 미세먼지를 발생시킨 이 일을 지금 구실을 삼아서 우리나라를 이란처럼 경제 제재 국가로 선포할 수 있다니까. 네. 지금 그렇게 하고 있고. 되게 큰 문제예요 지금. 네. 그래서 그 자칫 잘못하다가는 우리나라가요 북한처럼 될 수가 있어요. 뭐냐? 우리는 지금 수입에 의존해서 먹고 사는 나라네요. 우리는 식량 자급률도 없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미국이 경제 제재를 취하게 되면 5천만 명이 한 번대에서 먹고 살 수 있을까? 어렵거든요. 어렵죠. 지금 이 석탄 문제 때문에 지금 할 수 있어요. 근데 우리 최근 뉴스에서 나왔죠. 문재인 정권이 그 이 이슈가 된 이후에도 여전히 북한 선박이 와가지고 평택항에다가 석탄 내려놓고 돈 받고 나가고 하는 거. 네. 걸렸는데도 또 유유히 나가잖아요. 이러니 미국 쪽에서 봤을 때 지금 문재인 정권을 뭐로 보겠어요? 친북 정권으로 본다니까. 네. 네. 자꾸 우리나라 좌파애들이 내가 문재인 정권 주사파의 친중 세력이다 하면 뭐 아니라고 어쩌고 얘기하고 미국하고 사이가 좋다 뭐 어쩌고 얘기하는데 아니잖아요. 네. 그래서 지금 우리나라 경제가 상당히 위태로워질 수 있고 굉장히 위험한 사건이에요. 심지어는 겁도 안 먹어요. 계속 조사 중이다, 우리도 하고 있다라는 말로 얼버무리고 있지. 네. 예. 그래서 이 사건을 우리나라 대중의 시각에서 벗어나게 공작을 할 수는 있으나 문제는 이 사건으로 인한 국제적인 제재는 네. 우리 힘으로 막을 수가 없어요. 지금 계속 진행되고 있는데 그냥 덮기에만 급급한 거죠. 덮어보니까 네.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냐? 우리나라 국민은 태평성된 줄 알다가 갑자기 그냥 확 철퇴를 맞고 무너질 수가 있어요. 뭐 사실 주가 지수라든지 우리나라 경제 성장률 아니면 뭐 실업률 이런 것만 봐도 지금 경제가 망하고 있다는 거를 충분히 알 수 있는데도 그냥 정부에서 이런 가짜 뉴스, 덮기 이런 거에 이용당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어차피 미국은 한국을 손보려고 호시탐탐 기회를 노리고 있는데 문재인 대통령이 이게 좋은 선물을 갖다 줬네. 그럼 미국은 이제 어떻게 해야 돼요? 합법적으로 네. 한국 경제를, 한국 금융을 교란시킬 수 있는 명분을 제공한 거예요. 네. 그 우리나라 경제 운명은 어떻게 될까요? 뭐 망해야지요. 지금 그 길을 걷고 있다는 거예요. 네. 지금 딱 보니까 와 이제 우리 잘못하다 죽겠구나라는 게 지금 보이는 거예요. 일단 뭐 중국의 궁뎅이를 잡는 것부터 잘못됐지만 첫 단추부터 잘못 끼운 거잖아요. 네. 네, 그럼 이제 그게 효과가 지금 계속해서 보여지고 있는 거고. 그렇죠. 네. 하여튼 뭐 그런 거. 그리고 김경수의 드루킹 사건도 북한 석탄을 무마시키려고 일어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도 해요. 네, 저도 그 생각 많이 했어요. 왜냐면 드루킹 사건이 계속 오랫동안 가도 아니
문재인 정권을 위협할 수 있는 사건 아니에요? 김경수의 드루킹 사건은. 네. 그럼 현 정권이 그냥 야 임마 없던 일을 하면 끝날 일을 뭘 이렇게 길게 끄냐는 거예요. 근데 희한하게 그래프 패턴을 보면은 김경수 사건 올라가는 것과 올라갈 때 뭔가 좀 이게 그 김경수 왜요? 긁는 거 뭐가 이거? 이상하게 난 왜 자꾸 긁지? 전생에 원숭이였나 봐요. 그런가 봐. 안 씻으셨어요? 아니 씻었어. 어제 목욕했는데 난 전생에 원숭이였나 봐. 문재인은 고종이었고 저는 원숭이였나 봐. 아 제가 어디 긁는지 알거든요. 이상한데 긁는 거 아니에요. 왼쪽 다리 긁으세요. 왼쪽 다리 지금. 응? 아 그랬고 네. 아니 이 드루킹 사건을 이렇게까지 시간을 끌어도 되나? 안 되는 거예요. 결국 김경수가 올라갈 때는 석탄이 좀 떨어졌다가 지금 다시 김경수가 떨어지면서 석탄은 올라가네요. 그러니까 이게 잘 모르겠어요. 난 정확히 해석을 못하겠는데, 그러니까 김경수 사건, 노회찬 의원 사건, 뭐 굉장히 꽤 굵직한 사건인데 핵심은 뭐냐? 북한 석태에 대한 관심은 계속 올라간다. 네, 계속 올라가고 있어요. 무마가 안 돼. 네. 슈의 뭐 도박 사건 안 돼. 아 그런 걸 왜 터뜨려 찌질하게. 그러니까 와, 이게 지금 북한 석탄이 그만큼 내가 봤을 때 굉장히 큰 사건. 저는 큰 사건이라고 원래 인정해요. 왜? 국제적으로 우리나라가 합법적으로 이란처럼 제재를 당할 수 있는 그러한 지금 위기에 봉착한 거거든요. 네. 어마어마한 외교의 실패고 문재인 정권이 이거 잘못되면 여적죄로 이거 탄핵이 아니라 이거 잘못하다가 이거 간첩죄는 네. 사형도 받을 사형이에요, 상황이에요. 예. 그러니까 이거 되게 큰 사건이에요. 지금 공지에 완전 몰리긴 몰린 것 같아요. 몰렸어요. 네. 미국 애들 입장에서는 완전 체크메이트한 거죠. 이게 웬 떡이야 한 거거든. 그런데다 지난번에 뭐 아프다고 몸살 감기 걸렸다 할 때도 그때 CIA 문건도 사실 북한에 보냈다는 얘기도 많았잖아요. 이 미국의 얘네들이 책 잡힐 일을 너무 많이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지금. 그런 걸 다 그냥 덮고 가지만 결국은 빵 터질 수밖에 없는 거 아닌가요? 그럼. 그리고 이제 또 하나는 이러한 댓글 조작과 여러 가지 공작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활동은 계속 성과를 내고 있습니다. 얘 박사님의 취향의 여인이구만. 예, 전향의 물결. 여기 보면 가수에서 배우로 전향에 성공한 여배우들. 뭐 이런 전향이 아니라 여기서의 전향의 물결은 그게 아니라 좌파에서 우파로. 네. 트랜스제도 저 싫어해요. 아 저도 싫어해요. 네. 남자는 그냥 순수 여자를 좋아하지. 저는 앞뒤가 똑같은 남자 싫어해요. 안 돼, 내 마음에 안 들어. 안 들어. 그래서 여기 딱 보시면은 이제 제 쪽에 이제 댓글 달린 거 보면 이 있잖아요. 내년 최저임금 8,350원 확정에 재심의 없다고 확정해버리고 참 저 전라도 순천인데 구도심 다니다 보면 노숙인들도 늘고 이제 앵벌이 하는 사람까지 보이면 아니 전라도 지금 망해가고 있는 거네요? 아니 근데 이제 전라도 쪽에는 내 팬이 많으니까 그걸 그냥 보여주려고 지금 자랑질하고 있는 거예요. 네. 자랑질. 김 박사님 영상 보고 좌파에서 전향했습니다. 아. 다른 좌파들도 정신 좀 차렸으면 좋겠네요. 당연하죠. 훌륭하다. 한때는 문정권 지지였는데 작금의 친중 정책에 대실망. 근데 예측이 틀렸네요. 국익을 우선하면 좌파 우파 필요 없음. 국익파. 많잖아요, 그렇죠? 네. 일단 젊은 애들이에요. 또 여기 나는 좌빨인데 합리적인 사고를 지닌 빨갱입니다. 이거 무슨 말이에요? 한번 상관없어요. 그냥 나의 좌빨 경력을 말하자면 촛불 집회 10번 참석, 4.16 연대 회원, 노란 리본 배지 착용하고 다님, 노무현 찍음, 문재인 찍음, 이 정도면 빨갱이 자격 되겠지요. 완전 좌빨 빨갱이지요. 그런데 김정민 박사님을 좋아함. 왜냐하면 이분은 좌빨 빨갱이를 항상 씹지만 짱깨를 극혐함. 네. 바로 나도 짱깨 자체를 바퀴벌레로 인식함. 짓밟아 죽이고 싶은 생각을 항상 하고 다님. 이 점이 공통 부분. 그리고 강연도 좋아함. 민족주의 성향이 짙음. 나는 민족주의. 뭐 이러죠. 내가 얘기했잖아요. 나는 흡수를 해버린다고 했잖아요. 내가 얘기했잖아요. 내가 원하는 대로 너무 오고 있잖아 지금 막. 또 깨어있는 사람들이네. 많아. 무지장 많아요. 또 요즘 많아. 네, 김정민 박사님은 CIA에서 파견 이 사람 아닌가 싶을 정도로 말을 너무 잘하네요. 저는 젊은 저도 빠져들 정도예요. 보수에 이런 인물이 있었다니 진짜 신기하네요. 얘도 젊은 애잖아. 네, 젊은 사람들이 많이 전향하는구나. 그럼요. 예, 여기 보면
박사님 강의 덕분에 사상이 변화되어 건전한 국가관을 가지게 된 전주 출신. 아, 이건 지난번 그 삶이구나. 전라도 사람들 예. 그렇잖아요. 코민테른 정부가 정말 폭주해서 우리나라 일부 국민을 해칠까봐 걱정되고 두렵습니다. 그러니까 다음에 박사님 코민테른에 대해서 한번 해주시면 안 돼요? 예전에 했었는데 또 네. 해야 되는데 뭐 필요하면 해요 저는. 그러니까 젊은 애들도 하지만은 전라도 쪽에 젊은 애들도 온다예요. 네. 그렇죠. 이게 중요한 거니까. 음. 보통 우파 쪽 사람들은 강연을 하거나 태극기 집회를 할 때 좌파 애들이 있으면 뿌락질해서 쫓아내요. 네. 저는 어떻게 해요? 항상 환영한다 그러잖아요. 음. 나를 감시하려면 감시해봐라. 왜? 나를 감시하다 너는 동화되고 말 것이다. 네. 그러니까 나의 세뇌 공작에 넘어가라 하면서 나 한다고 했잖아요. 아, 정말. 어? 효과를 보잖아. 응? 젊은 분들이 이제 점점 깨어나는 게 보이니까, 왜냐면 연세 드신 분들이 어차피 보수니까 그쵸. 상관없지만 젊은 사람들이 이제는 깨어날 수 있는 때가 됐어요. 그러니까 예전에 내가 뭐 방송을 할 때 속어를 쓴다, 네. 점잖지 못하다, 뭐 옷을 너무 이렇게 이런 거 입는다. 내가 하는 방식에 토를 달지 말라니까. 왜냐? 나는 지금 그 나이 드신 우파 사람들이 그렇다고 해서 나의 이러한 행동을 보고 열받아서 좌파로 전향할 거 아니잖아요. 들어온 새는 신경 쓰지 않는 게 나쁜 남자의 특성이에요. 원래 잡은 물고기 밥 안 줘요. 그럼 잡은 물고기는 저쪽에 내 방치해 놓고 그럼. 또 잡아야지. 네. 그러니까 내가 작업복, 이건 그래서 작업복이란 말이에요. 작업복을 양복을 입으면 어떻게 돼? 땀 나갈 때 불편하잖아. 아니 뭐 요즘 과자들 여러분 포장만 있다만 하지 안에 실속도 하나도 없잖아요. 포장 이러면 어때? 안에 든 게 중요하지. 그러니까 나는 지금 젊은 애들을 상대로 하는데 왜 자꾸 나한테 네. 자꾸 자신들의 스탠다드에 자꾸 나를 집어넣으려니까? 나는 안 들어가요. 아니 어릴 때부터인가 네. 이 욕을 우리나라 사람들이 정말 사용 많이 하잖아요. 네. 말속에 욕은 진짜 무슨 양념 같아. 그 문재인이 말하는 양념이 아니고 그냥 추임새로 넣는데 아니 욕하는 게 뭐 잘못됐나요? 그럼. 네. 좀 편하게 쉽게 우리가 다가가서 젊은 사람들이 알아들을 수 있어서 그다음부터 전향하는 게 중요한 거지. 격식 차리는 건 격식 차릴 때 차리고. 예, 그러니까 나는 뭐 옛날에 도덕 시간에 보면 뭐 과정이 중요하다 이런 얘기 하잖아요. 네. 저는 개소리가 생각해요. 결과가 중요해. 결과주의자예요. 저는 결과만 좋으면 네. 뭔 짓을 해도 상관없다는 생각을 갖고 있어요. 예전에 나는 모략과 겉모술수를 생각하지 무슨 내가 도덕 시간에 무슨 성인군자 나는 그런 거 생각 안 한다고 했잖아요. 네. 성과만 내면 돼. 그게 원래 자본주의의 원칙이에요. 맞아요. 돈만 벌어와라예요. 되잖아. 결과물 나오잖아요. 맞아. 옛날에 돈 많이 벌었으면 뭐해 지금 없으면. 그럼 네. 내가 그거 왕년에 아니지. 이런 거 나 관심 네. 없으니까 지금이 중요해요. 현실. 지금이 중요하죠. 예. 그래서 이제 이렇게 하는데 이러한 저의 성과물이 좌파들에게는 어마어마한 두려움입니다. 네네. 그래서 방해를 많이 해요. 방해. 근데 그 전에 요거 하나 얘기할게요. 이게 뭐냐면 제주도 공항 있죠? 네. 거기 가면 이러한 슬로건이 있어요. 제주, 오. 대한민국이 분권국가로 나아가는 길엔 나침반이 되겠습니다. 독립하겠다는 얘기예요? 네. 그러면 평화, 독립, 뭐 자주국방 신났어. 지방 분권화 한 다음에 네. 독립해서 빨갱이 국가 세우겠다는 거 아니야. 이 새끼들 진짜 제정신을 못 차리네. 이제 대놓고 말하네요. 네. 그리고 이제 계속 나를 공격하는 놈이 있어요. 네? 네, 많아. 나를 공격하는 좌파들 중에는 기독교 신자들, 좌파 계열의 기독교 목사들, 그 다음에 고대사를 연구하는 사람들. 이 사람은 뭐 제약학자. 하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 목사예요. 음, 그리고 저기 다른 사람은 뭐냐면 고대사 연구하는 사람들이에요. 박사님- 제야사 계열의 고대사. 박사님한테 관심 굉장히 많은가 본데요? 겁나게 많죠 나한테. 진짜 졸라 많네. 겁나게 나한테 관심이 많고 나를 네. 엄청 끌어들이려고 포섭을 했었어요. 근데 안 되지 내가. 얼굴도 아세요? 이 사람들? 얼굴에 공개돼 있잖아. 만나보신 적도 있고? 만나보진 못했어요. 네. 근데 그거 알죠? 좌파들이 좋아하는 산업이 뭔지 아세요? 뭐예요? 1차 산업, 2차 산업, 3차 산업 중에 좌파들이 좋아하는 산업이 뭐예요? 1차 산업. 농업. 네. 이 사람도 농사 짓고 있어요, 시골에서. 아. 이게 좌파들의 특징이야. 맨날 시골에서 농사 지으면서 뭔가 청빈, 안빈낙도 같은 개소리 하는데 그거 아니거든. 청정 지역에서 오셨나? 네. 프리메이슨이라는 말을 많이 썼네요. 그쵸. 일루미나티나. 박사님 그런 쪽이세요? 내가 갖고 있는 정보나 예측이 너무나 네. 잘 맞고, 그리고 지금 내가 하고 있는 전략, 내가 이렇게 하겠다라고 해놓고 하는 전략들이 잘 통하거든. 특히 우파들의 가장 큰 취약점이 뭐냐면요. 우파는 기독교 중심으로 나이 든 사람들이 뭉쳐있기 때문에 네. 확장성이 없어요. 음. 끼리끼리야. 네. 근데 나는 어때요? 퍼진단 말이야. 확장성을 갖는단 말이야.
물동이죠. 그냥 짝짝 늘어나는 맞아 거야. 맞아. 촥 퍼진다고.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얘네들이 여태까지 그 다른 우파들은 요렇게 치면 요렇게 움직이고 네. 요렇게 치면 요렇게 움직이고 네. 굉장히 컨트롤이 쉬웠는데 나는 안 되지. 나는 오히려 걔네들의 의도를 읽고 역정 못 퍼뜨리고 오히려 상대방을 곤란하게 빠뜨리는 걸 내가 잘해. 내가 공작을 잘한다 그랬잖아요. 근데 그런 대신 박사님이 그래서 음모론자라는 얘기 많이 듣잖아요. 그거야. 내가 워낙 음모를 잘 만들어내니까. 어떤 음모? 어? 공작도 음모거든요. 네. 그러니까 좌파들이 그런 공작을 하면은 나는 그대로 역정 못 퍼뜨리고 상대방을 곤란에 빠뜨리게 내가 오히려 함정을 판단 말이에요. 나 그거 잘해 그런 거를. 그래서 네. 이 사람들 지금 박사님을 음모론자로 만들고 싶어 하는 것 같은데요? 네, 그래서 하는데 왜 그러냐? 그래야 자신네들이 정당성을 갖고 자기네들을 떠났던 젊은 애들이라든가 이런 사람들이 다시 자기한테 돌아올 테니까. 두 가지 효과네요. 본인들한테 돌아오게도 만들고 박사님은 음모론자로 그냥 묶어서 그렇죠. 매도해버리는. 네. 그래서 이제 여러 가지 저를 이제 프리메이슨이라고 말하는 것 중에 이제 그 하나가 트위터 주소가 일루미나티 33이다. 이거 가지고 얘기해요. 근데 내가 참 이 얘네들 한번 수준을 내가 이제 보는데 네. 여기 요 밑에 여기 긴급 떴다 2018 4년 만에 들어온 적그리스도 이런 거 있잖아요. 네. 여기 영상을 내가 쭉 봤어요. 그래서 어떻게 얘기하나 한번 보자 하고 쭉 봤더니 존나 수준이 낮아. 이 적그리스도는 뭐 결국 나라를 그러니까 세계를 망치려는 음모 세력이다 이런 얘기잖아요. 아니 음모론 중에 다 네. 틀린 건 아니에요. 맞는 것도 당연히 있어. 음. 당연히 맞는 것도 있는데 세계를 지배한다는 세력이 네. 미쳤다고 그걸 다 공개해요? 음. 알 수가 없다고. 네. 은밀하게 하죠. 그거를 자기네들이 모든 걸 다 아는 것처럼 얘기하는 것 자체가 모순이니까. 하여튼 뭐 그래서 하는데 그 도둑이 자기를 도둑이라 쓰는 사람 봤어요? 없죠. 여기다 내가 일루미나티 30도 썼다고 내가 일루미나티 프리메이슨 33도래. 아이고 내가 그랬거든. 니들 그 정도 수준밖에 안 되는구나. 여기엔 나의 커다란 그 뜻이 있죠. 공개할 수 없어요 근데. 아니야 박사님은 알 수 없기 때문에 네. 저렇게 해놓고 진짜일 수도 있어. 저기서 연막일 수도 있어. 그런가? 손을 이렇게 넣을까 이렇게? 어쨌든 그런 게 눈을 있는데. 가리고. 예. 어쨌든 그런 게 있는데 그래서 얘네들 그 내용을 쭉 보면서 이제 몇 가지를 봤는데 여기 이 영상 안에 보면 나를 이제 뭐 사탄, 네. 뭐 프리메이슨 하면서 나오는 게 그 제 그 사진 중에 그 뿔을 머리에 쓰고 한 사진이 있어요. 네. 그거 가지고 그걸 이제 또 근거로 되는 거야. 악마 숭배 뭐 이런 거로. 나름대로 과학적 근거라고 내는 거예요. 그래서 네. 내가 또 병신 나왔구나. 왜냐? 우리나라 도대체 이 제약학자들 아까 얘기했지만 여기 보면 나오는데 대조선 학회들이거든요. 네. 도대체 고증을 안 해. 고증. 여기도 보면 나오잖아요. 식민사관, 실증사관, 합리주의, 랑케가 조직을 만든 이게 잘못됐다는 거야. 합리주의나 실증사관이 네. 잘못됐다고 보고 있다고. 네. 그러니까 이런 오히려 저런 게 더 증거도 많고. 나는 네. 우리나라의 고대사를 증명하기 위해서 유물과 유적, 그 다음에 역사적 기록, 그 다음에 각종 그 유라시아 민족의 언어를 비교하면서 비교 언어학, 네. 신화 이런 것들을 수집해가지고 그거를 이제 합리화시키는 그런 작업을 하고 있는데 얘네들은 그러한 작업을 우습게 보는 거예요. 실증주의 필요 없다요. 왜? 네. 네가 얘기하는 실증, 즉 증거는 다 왜곡된 증거니까 그 왜곡된 증거를 가지고 네가 무슨 이론을 만든 그건 가짜다라는 논리야. 그냥 가짜라는 프레임 안에 딱 넣는 거네요. 그렇죠. 그래서 얘네들 논리 속에 무엇이 있냐? 조선에 쓰여 있던 한양은 지금의 서울이 아니라 샌프란시스코다. 이런 주장을 해요. 어머, 저 그거 처음 들어봐요. 그 나중에 그 네. 유튜브에 가가지고 네. 대조선 학회 아니면 대조선 뭐 이런 걸 해서 검색하면 유튜브에 관련 영상들이 무지장 많이 나와요. 그럼 우리나라가 옛날에는 미국이었다는 거예요? 걔네들은 그렇게 주장을 해요. 와, 그러니까 제가 항상 훌륭하다. 제가 얘기하면서 다물 네. 프로젝트 얘기하고 고토수복을 얘기할 때 내가 얘기하는 고토수복의 위치가 어디예요? 네. 북한, 만주, 음. 시베리아, 뭐 중국 동부지방 뭐 이런데 네. 이런 데를 얘기한단 말이에요. 근데 얘네들이 하는 고토수복은 어디냐? 미국이에요. 그럼 이 사람들은 친미예요? 그러니까 반미죠. 고토수복의 지역이 미국 땅이기 때문에 미국을 뺏어와야 된다고 그거 하는 거예요, 그럼? 그러니까 그렇게 되면 미국하고 적대적이에요. 그래서 박사님이 이렇게 싫어하는구나. 그렇기 때문에 미국의 땅을 점령하기 위해서는 누구랑 연대해야겠어요? 그럼 중국이요. 중국하고 해야 되겠네요? 그러니까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고대사를 연구하고 고토수복을 한다. 이거까지는 얘네들이랑 같은 방향이에요. 고토수복, 고토수복. 네. 그다음 고대사 연구, 고대사 연구. 그리고 뭐 대한민국의 영토를 확장시키고 발전시킨다. 뭐 다 계속 같이 가.
쭉 같은 방향으로 가는데 어디냐 그럴 때 얘들은 미국, 나는 중국이야. 여기가 갈라지는 거예요. 그럼 이 사람들이 말하는 예전에 중국은 우리나라의 어떤 지역이었어요? 아메리카 대륙이죠. 제가 사진을 아니 중국. 중국. 예. 우리나라가 지금 만약에 미국이면 미국이 우리나라라면서요. 예. 그러면 중국은 옛날에 어디였다는 거예요? 중국 명나라의 황제를 네. 조선의 왕이라고 보고 있어요. 아 그럼 거기도 우리나라 땅이었던 거예요, 이 사람들? 라고 보여요. 그러니까 얘들은 역사를 왜곡적으로 기록하는 바람에 네. 조선의 왕이 명나라 황제인데 네. 원래는 네. 이게 따로 분리 기록이 됐다라고 주장을 해요. 그러면서 막 비교해줘요. 봐라, 세종대왕이 죽었을 때 명나라 황제도 비슷한 시기에 죽었다 이런 식으로 해서 고로 원래 명나라 황제는 원래 조선의 황제들인데 네. 따로따로 이것도 유대인과 일본 놈들과 그 다음에 영국의 그 제국주의자들이 왜곡 기록을 해서 만든 거다. 아, 다 왜곡됐다. 근데 왜 중국 역사책을 기록하는데 왜 중국 놈이 기록했다는 얘기는 안 나오고 왜 맨날 유대 프리메이슨, 쪽발이, 네덜란드 이런 식으로만 얘기하는 거야. 근데 영국 애들이 그때 한자를 쓸 줄 알았나? 아, 그러니까 나는 이런 걸 보면 궁금하네. 내가 맨날 그런 걸 얘기한다고. 아니 그게 가능해야 내가 물어본다고요. 어떻게 썼어요? 내가 물어보고 한다고. 샌프란시스코가 조선의 수도였다며. 근데 그냥 거기 궁궐터가 나왔어요. 내가 그러니까 물어본다고. 저 지금 그게 궁금했어요. 네. 근데 그때 그래서 물어본 게 뭐냐? 그러면 저기 관악산이 아니라 뭐지? 삼각산인가? 그 저기 그 종로에 있는 그 산 인왕산이랑 있는데 거기 네. 그 우리 조선의 궁궐 있잖아요. 아, 네. 그 궁궐은 뭐예요? 그랬더니 경복궁? 네, 경복궁, 네. 창경궁 네, 이런 것들. 그랬더니 그건 뭐예요? 내가 그랬더니 그거는 일제 시대 때 일본 애들이 가짜로 만든 궁궐이라는 거예요. 그래놓고 아메리카 대륙에 살던 양반들을 네. 죄다 잡아다가 지가 한 번 더 때려 집어넣으면서 거기다가 해서 그걸 궁궐로 만든 가짜 세트장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때 열받은 거예요. 창경궁, 창덕궁 나무가 몇 년 됐어요? 내가 물어봤어요. 경복궁은 흥선대원군 때 복원한 거예요. 네. 그래서 경복궁의 그 궁궐의 나무와 창경궁, 창덕궁의 그 건축된 나무는 비교해보면 그쪽이 더 오래됐어요. 아, 네. 같은 시기에 건설했다면은 창경궁, 창덕궁, 뭐 경희궁, 뭐 덕수궁이고 나발이고 다 다 똑같아야죠. 왜 달라요? 내가 그랬어. 음. 왜 저쪽은 낡았고 이쪽은 왜 같아요? 내가 그랬어. 그리고 또 하나, 네. 일본 놈들이 만약에 만들었다 쳐요. 네. 그러면은 일본의 그 궁궐 봤어요? 네. 고교라고 해서 고궁, 그 다음에 일본 신사, 음. 그 다음에 일본 일반 서민들의 집들, 그 건물 보신 적 있으세요? 네, 걔네들은 지붕 끝이 이렇게 올라가 있고 그 양식이 내부에- 완전히 다르잖아요. 근데 그걸 네. 얘기했어요. 일본 놈들이 만약에 음. 우리나라에다 가짜 경복궁을 일본인들이 지었다면 네. 일본의 건축 양식으로 지었을 거 아니냐. 그렇죠. 뭐 목재 건물할 때. 다다미식이라든지 뭐 네. 여러 가지가 나오겠죠. 근데 왜 이건 독특하게 다른 방식으로 만들? 이거 어떻게 만든 거예요? 내가 물어봤어요. 네. 왜냐? 아니 조작을 하려고 해도 그게 그렇게 100% 다른 방식으로 안 되거든요. 네. 그래서 좋다 만들었다면은 일본 어느 지방에 우리랑 똑같은 건축 양식을 만든 데가 있냐? 거기서 갖고 왔을 수는 있으니까. 없잖아요. 없어요. 그거 얘기죠. 그게 어떻게 가능하냐? 음. 내가 따졌다고요. 이게 말이 안 되지 않냐? 그냥 한양은 원래 우리 소도였지. 어? 또랐네. 네. 근데 그런 식으로 얘기를 막 해도 이게 댓글 엄청 길게 내가 배틀을 네. 했어요. 그래서 막 나 욕을 엄청나게 썼다고. 근데 결국 이 사람들은 어쨌든 그거 다 조작이다, 네. 왜곡된 거다라는 말로 일관하는 거죠. 근데 대조선을 이야기하는 사람들은 반미 친중이에요. 아. 똑같이 고대사를 연구하는데 나는 친미 반중이잖아요. 근데 걔네들은 친중 반미예요. 그러면 이 사람들도 정부와 같은 맥락이네요. 그렇죠. 왜냐 고토수복의 네. 위치가 다르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얘가 그래서 중간중간 자꾸 아버지란 얘기를 많이 해요. 근데 영주 계시는 부모님이란 말이 난 뭔지 모르겠어요. 영주가 뭐 관계 있어요? 몰라요? 난 이 말 뜻을 모르겠는데 그러면서 얘가 나한테 보여준 게 뭐냐면 김정한하고 문재인이 같이 평화와 번영을 심다 해서 이 사진을 나한테 보내더라고. 아, 박사님을 견제하기 위해서 정부에서 사람을 보냈나 보다. 그래가지고 내가 이거 봐라 이 새끼 니들 빨갱이 맞네 내가 그랬어요. 네. 왜냐 대조선 연구한 사람들 중에 음. 친북적인 생각을 한 사람들이 거의 99.9%라고. 어. 그게 왜 그러느냐? 이거는 우리나라 우파 사람들의 문제도 있어요. 뭐냐? 우리나라가 고조선을 인정하지 않아요. 네. 왜 고조선을 인정하지 않냐? 고조선의 역사를 인정하게 되면은 성경에 의한 아담과 이브의 역사가 빠그러져요. 그래서
내가 원래 카자흐스탄에서 고대사 연구할 때도 내 고대사를 연구하는 걸 방해했던 사람들은 다 교회 사람들이었어요. 목사, 성교사, 그 다음에 뭐 이제 기독교 신자인 한국 사람들이 네. 내가 고대사 연구하고 카자흐의 언어, 문화, 역사를 연구할 때 계속 방해했어요. 이단이라 그러고 그때도 사탄이라는 소리 들었어. 그때도 다 나를 적대시한 사람들은 다 교회예요. 네. 오히려 천주교나 불교 사람들은 나를 적대시하지 않아. 근데 정치적인 부분에 들어가면은 나는 우파적 시각을 갖고 있단 말이야. 네. 그러다 보니까 우파 쪽에 지금 가장 적극적으로 활동하는 사람들은 교회 사람들이 많아요. 아, 네. 그래서 그 사람들이 나를 바라보는 시각이 애매하죠. 이 약간 모순되는 부분이 있는 거네요. 아니요, 그러면서 이제 저를 개종시키려고 많이 하죠. 네네. 근데 저는 얘기했죠. 전 절대 개종하지 않는다. 이 택도 없는 소리다. 왜냐? 나는 아까 했듯이 고대 유럽인들의 식민지 역사의 시작이 종교 전쟁인 것도 알고 이런 배경을 잘 알기 때문에 네. 나는 이용당하기 싫거든. 그래서 내가 오다 노부나가처럼 개종을 해갖고 조총을 받아들이듯이 개종을 하면은 출세를 보양받겠지. 그렇죠. 미쳤어 내가? 안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되면 네. 박사님이 하고 싶은 반중친미는 못하지. 못하지요. 내가 하고자. 그리고 내가 하는 거는 미국을 위해서 하는 게 아니라니까. 내가 늘 네. 얘기하잖아요. 트럼프는 미국 대통령이 미국을 위해서 하는 거고 나는 한국인이야. 네. 하지만 공조할 수 있는 건 공조한다예요. 그래서 그러한 관점에서 하기 때문에 내가 왜 기독교로 개종해가면서 또 화이트하우스에 가서 트럼프 왜 이런 짓을 나는 내 성격이 그 누구 앞에 무릎 꿇는 게 배 갖고 해서 못해요. 내 적성이 안 맞아 내가. 다리가 두꺼워서 아니고. 내가 다리가 두꺼운 이유가 뭐냐면은 절을 안 해. 내가 절에 가서도 절대 절을 하지 않아요. 네. 우리 엄마가 뒤에서 두들겨 패고 무릎 꿇고 막 꼬집고 하면 할 수 없이 한다고. 왜? 네. 나는 그런 거 자체가 싫거든. 왜 빌어? 난 그거거든요. 난 절대 안 빌어요. 내 사고 방식이 약간 그 미야모토 무사시랑 닮았어요. 알아요? 그 미야모토 무사시한테 어떤 일화가 있었냐면 네. 미야모토 무사시가 칼잡이잖아요. 네. 무조건 일본 열도에서 누가 칼을 잘 쓴다 그러면 무조건 도전해서 죽여버려. 그런 성격의 인간이었어요. 근데 오로지 하루는 나만 내가 최고다예요. 최고여야 돼. 내가 최고야 네. 되는데 어쨌든 유명 칼잡이만 있으면 도전을 했는데 하루는 도전을 했는데 이 새끼가 너무 잘 쏘는 놈이야. 실력도 자기보다 뛰어나. 네. 그래서 이 미야모토 무사시가 생각해보니까 자기가 죽을 확률이 50% 넘는 거야. 너무 무서운 거야. 이번엔 내가 실수했다. 네. 어떻게 하면 좋냐. 근데 수습이 안 돼. 막 구경꾼들도 다 오고 막 이제 구경하러 왔으니까. 그래서 막 고민을 하다 이 사람이 너무 무서우니까 절을 찾아가요. 네. 그래서 절에 가가지고 이제 절을 하면서 부처님 제발 이번 싸움에서 저를 좀 이기게 해주세요. 기도를 하러 네. 올라가다가 산 중턱까지 올라갔다가 갑자기 얘가 빡쳐요. 왜요? 내가 여태까지 이런 적이 한 번도 없었는데 아. 미쳤다고 내가 여기서 이러냐. 내가 왜 국어를 하느냐? 그렇죠. 단 한 번도 나는 국어를 한 적이 없고 국어를 하지 않고 내가 싸워서 이겼는데 네. 내가 왜 지금 갑자기 이래야 돼? 그러니까 자기 자신에게 열받은 거예요. 이런 비겁한 새끼. 그러니 갑자기 내려와가지고 바로 그날로 결투장으로 가요. 야 이 새끼야. 결투장 날짜가 있잖아. 다 필요 없고 난 지금 싸워야 돼. 당장 나와. 하고 걔를 베서 죽여버린다고요. 갑바의 문화죠. 갑바의 문화. 나도 약간 좀 그런 생각을 갖고 있다고. 네네. 그래서 나는 어떤 종교상을 가도 절대 절을 안 해요. 예? 민족 종교 하는 데 가서도 뭐 단군 성전 가서 절해야 돼. 내가 뭐 그런다고. 내가 왜 단군한테 절해야 돼. 막 이런다고. 응? 난 그런 거 자체를 싫어하거든. 바닥에 금 떨어졌으면. 그건 절하지. 금을 죽기 위해서. 난 현실주의자야, 현실주의자. 그런 자세가 필요해요. 하는데 이 새끼가 나한테 말을 하다 논리에 밀리니까 이 사진을 보여주는 거야. 내가 이 사진을 보여주면 내가 당신은 평화주의자군요. 죄송합니다. 이럴 줄 알았나 봐. 내 대답이 뭐해? 역시 난 빨갱이구나. 그러니까 걔와 나랑 정신세계가 다른 거야. 네. 저런 걸 보여주면 내가 좋아할 줄 알았나 봐. 평화로고 다 통하는 줄 알았겠지. 내가 얘기하는 평화가 사전적 평화 다르다고 얘기했잖아요. 그러니까요. 빨갱이의 무덤 위에서 네? 담배를 피우는 그런 평화를 말씀하시는 그러니까 거예요. 이런 거 보여준다고 해서 내가 당신은 인도주의자군요. 난 이런 생각 절대 안 되니까. 네. 이 새끼는 빨갱이랑 손잡은 위장평화주의자고. 난 이런 그렇죠. 생각을 해버린다고. 결국 공산당이네. 그러니까 내가 그냥 그런 얘기를 쓴 거예요. 제일 먼저 처단해야지. 네. 그래갖고 이제 여기 보면 이제 대조선 얘기를 해요. 여기 네. 내가 캡처를 안 해놨죠. 뭐 1945년 조선의 실제 영토 이런 얘기가 나는 건 왜냐면 이 앞쪽에 이제 대조선 얘기를 이 사람이 했거든. 네. 자, 그래서 대조선이 그러면 도대체 어떻게 이야기를 하느냐 보자 하는 건데, 먼저 이 사람이 나를 이제 프리메이슨의 일루미나티로 이제 했던 그 뿔 이야기 네. 내가 이제 해석을 해줄게. 이 무식한 놈들, 그러니까
이 고대 우리 한민족 조상의 전통을 모르니까 나오는 거니까 내가 이제 해석을 해줄게요. 이거는 요번에 가서 찍어오신 거예요? 그렇죠. 아, 말 머리 위에 뿔 네. 장식을 해놨어요. 음. 이거 왜 그랬느냐? 원래 기마 민족은요, 기마 민족이 아니라 술록을 탔던 사람들이라고요. 네. 이건 내가 예전 방송에서 했을 거예요. 네. 그러니까 그거 참조해서 지금 얘기를 들어요. 그래서 원래 북극권에서 술록을 타고 다녔는데 술록을 타고 다니던 이 그 술록 민족이 네. 인구가 팽창하면서 그쪽에 살 수 없게 되자 남쪽으로 내려와 살아요. 근데 남쪽은 이제 초원지대인데 초원지대에 내려서 살다 보니까 거기에 술록이 안 살아. 뭐냐? 북극권에만 술록이 먹는 이끼가 있어요. 그건 주채혁 교수의 그 글들 인터넷에 많거든요. 네. 접속해보세요. 나와. 그래서 거기 살다 보니까 술록이 안 살아. 그래서 어떻게 되느냐? 얘네들이 술록 대신에 양을 먹기 시작한다고요. 그리고 교통수단이 필요하잖아요. 네. 근데 술록이 없어. 옛날 때는 술록을 타고 술록을 잡아 먹었는데 술록이 없기 때문에 양을 대신 먹었고 술록이 없으니까 술록 대신에 말을 탔다고요. 네. 근데 말을 타는데 말을 타고 그러니까 말에 뿔이 없잖아. 아, 그렇죠. 네, 그래서 원래 지배 계급은 이 뿔이 난 동물을 타고 다녀요. 그래서 술록에 이렇게 타고 다니고 했는데 말에는 뿔이 없었기 때문에 꽁 대신 닭이라고 말을 타면서 말 머리에다 뿔 장식을 합니다. 아, 요 지금 이 사진처럼요. 그렇죠. 이렇게 장식을 해요. 그리고 당연히 그 왕의 머리에도 뿔 장식을 해요. 여기 제가 사진을 첨부 안 시켰지만은 그 토르 네. 마벨 마- 영화 네. 마벨 영화에 보면 토르 동생 나오죠. 네. 걔 머리 장식이 어떻게 돼 있어요? 이렇게 돼 있잖아. 인터넷 검색해 보세요. 예, 예. 토르의 동생과 토르는 둘 다 아스가르드의 왕족 출신이에요. 네. 그렇죠? 네. 왕의 머리에는 뿔을 장식한다니까. 이 빙신 같은 놈들 그것도 모르면서 아. 왕이 타는 말에도 뿔을 장식하고 왕 머리에도 뿔을 장식해요. 이거는 그 사람이 왕족이라는 증거예요. 그래서 이게 이번에 우리 갔을 때 그 박물관에 있던 거예요. 박사님이 쓰셨던 그 뿔이다. 네. 이렇게 볼록 해놨잖아요. 네. 뿔을 그냥 뿔을 매끈하게 올린 게 아니에요. 네. 왜 볼록 했느냐? 바로 아, 네. 똑같네요. 천산, 알타이, 사얀산에 사는 산양의 뿔이 그렇게 생겼어요. 아. 그래서 그 뿔을 장식한 거예요. 그 존 얀센이라는 스웨덴의 역사학자가 바이킹의 역사를 연구하고서 낸 결론이 뭐냐? 바이킹 역사에 나오는 신들, 네. 아스가르드의 신들은 네. 원래는 신이 아니라 아세르인이다라는 얘기가 나요. 아세린. 아세르. 네. 아세르는 다른 말로 아제리. 아제리는 바로 뭐냐? 투르크인들을 뜻하는 말이에요. 어. 아제르바이잔 이런 네네. 이름이 나오잖아요. 네네. 그래서 해놓은 건데 아세르인들이야 하는데 그 사람들이 어디가 고향이냐? 바로 파미르 고원이에요. 아. 파미르 고원에 사는 산염소, 산양의 네. 뿔을 지도자들이 머리에 썼다고요. 근데 바이킹족들의 지도자들이 이러한 뿔을 네. 머리에 장식했다는 것은 그 사람들이 어디에서 왔다는 거예요? 파미르. 중앙아시아 그치? 네. 를 증명하는 거예요. 와. 그래서 그 얀센이라는 그 역사학자 뭐라 썼느냐? 안타깝게도 네. 유감스럽지만은 우리가 이야기하는 바이킹의 신들은 중앙아시아 기마 민족들이고 고대 시대에 이 북유럽 지역이 그 기마 민족에게 점령당하고서 그들이 우리를 지배하면서 나왔던 이야기가 오늘날 바이킹 신화로 이게 유래가 된 것이다라고 썼어요. 그러니까 다들 자기 민족한테 맞게끔 얘기가 네. 변형이 돼서 음. 지금까지 퍼진 거네요. 네. 그렇죠. 그래서 그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 뿔을 쓰는 게 나오는 거고 지금도 헐리우드 영화에 그런 뿔을 가진 사람이 나오는 거라고. 네. 뭘 알고 얘기를 해야지. 음. 그래서 왼쪽서부터 가야, 네. 신라, 일본 천황 무덤이래. 관의 양식이 같지요. 네. 이거를 우리나라에서는 출자 문양이라 그래요. 네. 맞기는 맞는데 정확하게 고증 못했죠. 이건 출자 문양이 아니라 술록불 왕관입니다. 네. 자, 이게 술록불이에요. 시베리아에. 비슷해요. 앞쪽에 네. 보면 출자 모양처럼 생겼죠. 음. 오른쪽 사진 보세요. 출자 모양처럼 생겼죠. 네. 요게 앞쪽에 출자 문양으로 변형돼요. 여기 보면 출자 문양이 몇 개 있죠? 하나, 둘, 세 개 있죠? 네. 이 술록 앞에 출자 문양이 몇 개 하나, 있느냐? 둘, 셋. 세 개 있어요. 아. 그쵸? 네. 그리고 여기 보면 신라 왕관 여 양쪽에 이렇게 네, 그, 이렇게 S자 모양으로 가지처럼, 했어요. 네. 이게 뭐냐예요.
바로 옆에 술록 옆에 아. 이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술록불을 그대로 황금관으로 바꾼 게 가야, 신라, 일본 천황의 왕관이니까. 왜 그랬느냐? 고대에는 이 사람들이 저 툰투라 지역에 살 때 술록의 뿔을 머리에 장식했어요. 네. 왕이. 아. 그리고 물론 이런 백색 술록을 탔죠. 그러니까 술록에도 뿔이 있죠. 네. 이 전통이란 말이에요. 아, 왕의 상징인 거네요. 그렇죠. 그래서 이 툰트라 지역에 가면은 암각화에 보면은 왕 머리에다 술록간을 그린 그림이 무진장 많이 나와요. 원래는 술록 뿔을 쓰다가 네. 인류의 문명이 발전하면서 술록에 뿔을 쓰는 게 아니라 금을 세공을 해가지고 이렇게 황금관을 만들어 쓰는 거라고요. 뭘 알고 얘기를 해야지. 결국 지배계급이고 왕이라는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기 위해서 이렇게 그렇지. 왕관을 쓴 건데 네. 그걸 다르게 얘기하는 거네요. 사탄의 뿔이야. 네, 아이고 무식한 새끼들이야. 그러니까 아이고 무식한 새끼들. 근데 아까 사탄이 얘기했죠? 힘이 세긴 해. 네. 그래서 이렇게 쓰다가 네. 신라 왕관이 술록 모양에서 나온 걸로 봤을 때 제가 추정할 수 있는 건 뭐냐? 신라 왕실은 툰투라에서 거의 일직선으로 그냥 경상남도로 내려온 게 아닌가라고 보고 있어요. 중간의 과정을 거치지 않고. 네. 근데 중간의 과정을 거친 애들은 바로 파미르라던가 그 다음에 저쪽 어디야 시베리아 그 실크로드 지역에 머물면서 아까 얘기했던 산염소 있죠? 아, 네. 그 울룩울룩한 거 그걸 쓰게 된 거라고요. 아. 그래서 그러니까 거긴 좀 더 모양이 실질적이고 여기는 굉장히 네. 상징적으로 변한 어쨌든 거예요. 네. 뿔을 쓰는 건 왕이에요. 네. 그래서 왼쪽서부터 가야의 김수로 왕, 중간에 신라 선덕이 왕. 네. 제가 이 뿔을 쓰는 내가 김해 김씨니까. 일부러 갖다 붙이신 것 같은데? 아니지. 김해 김씨. 나 이번에 유학하고 와갖고 8개월 전에 저는 김수로 왕릉 갔다 왔어요. 전 참배하고 왔다고. 아, 네. 왜? 내가 김씨 왕조의 후손 아니야. 그래서 갔다 왔고 당연히 내가 지배 계급의 후손인데 머리에 뿔관을 쓰는 게 뭐가 문제가 돼? 그렇죠. 어? 이거를 그럼 황금관으로 쓰면 괜찮은 거고? 원래 원천은 뿔인데? 아니 이렇게 얘기했는데도 못 알아들으면 개돼지지. 그러니까 내가 계속 해서 너 전통에 대해서 알아? 내가 그랬다고. 우리 민족 문화에 대해서 알긴 알아? 내가 그런다고요. 이 시작돼서 성경 볼 시간에 한국 역사 공부해 내가 그랬다고요. 네. 좀 똑바로 알아야지. 그분 이거 보고 계시나? 아니 이런 놈들 많아요. 그러니까 내가 유태인과 우리는 기원이 같다는 걸 내가 인정한다고 했잖아요. 네. 하는데 이 우리도 같은 친척이라는 게 있듯이 같은 뿌리에서 나온 형제라 하더라도 우리는 지금 한반도 쪽으로 한민족의 쪽이에요. 네네. 제 쪽은 저쪽 쪽이고 그럼 우리가 알아야 될 거는 뭐예요? 우리 쪽 게 먼저지. 네. 내가 한 뿌리에서 나왔다고 해서 내가 지금 제가 아니라 우리 저쪽 어디 뭐 캐나다에 사는 뭐 김해 김씨 그 집안의 가족 관계라든가 이런 걸 알 필요가 있어? 네. 내 가족에 대한 게 먼저지. 네. 우선순위로 따진다면은 좀 제대로 알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 무식한 놈들. 그리고 이제 그런 아까 얘기하는 비방하는 애들 중에 아까 네. 그 좌파 기독교 목사들 외에 또 대조선 얘기하는 애들 있죠? 아. 미국 땅에 있다고 본다고. 이게 그 이 새끼들은 대조선- 아메리카 대륙을 한반도라고 봐. 나 이거 미쳐버리다는 거예요. 반도 개념이 뭔지 몰라? 좋은데요? 좋아요? 아 여기서 빨간색이 느껴지는데? 알고 그러자 좋잖아요. 이래 몽골이 왜 캄차카반도야? 진짜 무식한 새끼들 진짜. 어? 희한하다. 어떻게 이런 생각을 할 수가 있지? 제주도가 호주라고? 난 그러니까 이런 생각을 하는 걸 보면은 이 미친놈들이야 진짜. 비스무리하게 생긴 것도 같네. 아, 그런가? 네, 되게 신기하다. 어떻게 이렇게 했지? 얘들은 그래서 뭐냐 한민족의 세계를 지배했다는 거예요. 이거야말로 진짜 민족지상주의고 극우예. 이게 극우야 이게. 그래서 중국과 친중을 하고 반미를 해서 미국을 먹자 이런 큰 그림이에요, 이 사람들은. 그치. 아, 그러니까 독특하네. 이게 극우지. 네, 왜냐 히틀러가 얘기했던 아리안 지상주의. 네, 그러니까 민족 우월주의, 게르만 민족 우월주의. 그게 바로 극우예요. 네. 이 새끼들 지들 좌파라면서 극우적인 행동을 한다고. 그러면서 내가 얘기할 때 역사가 우리는 영토가 이적까지 있었지만은 사실 다민족 국가였고 네. 왕들도 한민족도 하지만 여진족도 하고 거론졌다고 교차하면서 했다라고 얘기하면은 어떻게 보면 내가 오히려 좌파고 진보라고. 근데 나한테 극우적 역사관이라 얘기한다고. 내가 얘기하는 거야. 아니 내가 한민족 지상주의를 얘기한 적이 없는데 내가 왜 극우야? 어? 그러니까 이런 애들이 바로 용어 장난을 많이 친다고요. 원래 공산주의의 전법이 뭐야? 용어를 갖고 교란시켜갖고 네. 대중선동을 한다. 네, 잘 이런 거 되네. 얘기한다고요. 그리고 얘들이 이야기하는 이러한 역사를 이야기하게 되면 어떻게 되냐? 한국놈들 또라이라는 인식을 갖게 된다고. 그렇죠. 전 세계적으로. 그럼 한민족 또라이라는 인식을 갖게 되고 또 한국 내에서도 어떻게 되냐면
그러니까 고대사를 연구하는 사람들은 미친놈이라는 소리를 듣게 돼요. 그러면 내가 지금 이 만주 수복이라던가 실크로드 개발이나 이런 걸 하면서 고대사를 연구하게 되면은 일반인들이 네. 김 박사 또라이 이렇게 되는 거예요. 네, 거기다 같이 묶어서 그냥 나는 이런 얘기 하는 게 매도하는 아닌데. 거 있잖아요. 난 네. 이런 얘기 하는 게 아닌데. 바로 이 공산주의자들이 바로 그러한 짓을 사는 거거든. 정부에서 시켰나? 이건 코민테른하고 관계가 있어요. 국제 코민테른. 즉 뭐냐? 네. 미국하고 그러니까 한미일 군사 동맹을 맺어가지고 중국을 분할시키고 실크로드를 장악하고 이 지역을 민주화시키고 하면서 이렇게 진출하려고 하는 거잖아요. 네. 이걸 지금 교란시키고 있는 거 아니에요. 아, 자, 그래서 얘기했잖아요. 제가 국제관계를 하면서 고대사를 연구한 이유는 바로 실크로드가 지나가는 지역의 투르크, 몽골계 민족들이 우리 한민족과 뿌리가 같고 역사, 언어, 문화가 비슷한 점이 많고 한 갈래에서 나왔기 때문에 이 연구를 통해 가지고 실크로드를 무관세 그리고 공공의 자산으로 만들 수 있는 중요한 철학적, 역사적 토대가 될 수 있기 때문에 한다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네, 그게 박사님 다물 프로젝트 그렇죠. 있잖아요. 근데 이런 또라이 같은 역사적 논리를 얘기하게 되면은 내가 얘기하는 거를 듣는 게 아니라 이러한 선입관과 편견 때문에 내 얘기를 듣지 않게 된다고. 잘못하면 박사님의 그 다물 프로젝트가 묻혀서 갈 수도 있잖아요, 음모론 속에. 그러니까 이게 공산주의자들이 그렇게 하는 거라는 거예요. 지금 인터넷 조작 이런 것도 네. 결국 우리가 하고 있는 우파 활동을 음모론, 뭐 가짜 뉴스 이렇게 몰아가듯이 똑같은 똑같은 전략이네요. 현상이네요. 그래서 얘들은 이 대조선 이해하는 사람들은 다 반미 친중적 네, 성향을 네. 갖고 친북적 성향을 갖고 그래요. 네, 네. 네. 그래서 내가 그 고대사를 공산주의 혁명에 붙여가지고 네. 써먹으려고 하고 있는 거예요. 말도 안 되는 이론임에도 불구하고 문제는 우리나라엔 개돼지의 인구가 너무나 많기 때문에 네. 추종자가 수만 명에 이른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런 음모론을 사람들이 좋아하기 때문에 또 먹힌다는 게 그렇죠. 되죠. 그래서 얘기하는 그러니까 걔네들 입장에서는 자기네들의 이런 대조선 이론을 확장시키고 세력을 규합하기 위해서는 내가 눈에 가시 같은 존재죠. 그렇죠. 네. 친중으로 갈 수 있는 또 다른 길이네요, 이 사람들한테는. 그죠. 고대사 연구를 통해서 친중을 만들 수 있는 방법이에요. 네. 원래 고대사 연구를 하면은 친중이 될 수가 없어요. 왜? 고구려 뭐 이런 나라들이 다 중국이랑 할 수는 없지만은 어쨌든 중원의 세력과 싸운 역사인데 네. 그리고 그 우리가 그 중원이라든가 만주를 잃어버렸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그 되찾아야 될 고토라든가 진출해야 될 방향은 중국이기 때문에 오히려 중국하고 대립되는 구조가 되는 게 고대사를 연구한 사람한테는 당연한 흐름인데 이 흐름을 미국 쪽으로 돌려버리는 거예요. 이 사람들 왜 그래요? 그 뒤에 누가 돈 대주는 사람이 중국, 중국인가? 중국, 네, 중국. 다 중국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아, 결국 돈이네. 다 돈이고 중국하고 관련이 네. 있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이런 황당한 역사도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 대한민국의 국민들이 합리적 사고방식을 갖고 여기서 아까 내가 했잖아요. 이 사람들 합리주의 싫어한다고. 네. 그렇죠? 실증주의, 합리주의 이런 거 싫어한다고 나오잖아요. 네. 이성적 생각을 못하게 하고 감성적 인간을 만들려고 한다고. 원래 감성팔이는 좌파의 무기잖아요. 네. 예. 그러니까 이런 짓거리를 하면서 역사까지 이렇게 왜곡을 해서 반미주의자들을 키우는데 고대사를 이용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주체 사상이라고. 네. 예. 주사파들이 가장 좋아하는 거네요. 대조선 연구한 애들 중에는 주사파들이 많아요. 음. 내가 그 얘기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래요. 예. 그래서 이런 것들이 우리나라에서 확산되는 걸 막아야 된다예요. 이거는 정확한 역사도 아니고 말도 안 되는 소리야. 아메리칸 인디안이 한국인과 연결됐다는 건 저도 알아요. 네. 하지만 그게 왜 조선이냐고. 연결이 있을 거지 조선은 아니라고. 그러니까 막 그렇게 역사를 확장을 시키면 또 그래요. 내가 이걸 비판하면 어떻게 돼요? 아니 한민족이 이게 위대하다고 얘기하는데 당신은 왜 딴질 걸어? 이 새끼 친일파네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논리가 그렇게 나가는 거야. 논리가. 한민족이 위대하고 얘기하면 저 사람은 애국자고 네. 당신은 지금 이게 딴질 걸어서 너는 친일파다예요. 왜? 이렇게 대조선을 멸망시킨 사람이 누구냐? 미국, 일본, 네덜란드니까 대조선 역사를 부정하는 사람은 너는 친일파다예요. 갖다 붙이기도 정말 잘 붙인다. 여기 앞에 댓글 보면 친일파 김정민 나오잖아요. 이런 식의 전략을 쓴다는 게 내가 다 알고 있기 때문에 그래. 니들 전략 나한테 안 통해 내가 그러는 거예요. 딱 걸렸어. 니들이 말하는 패턴과 레퍼토리 다 알고 있다. 예요. 네. 여기 이게 사진이 그거예요. 대륙의 양반을 문중 단위로 한반도로 보냈다. 그래서 한반도로 오게 됐다. 예요. 현재 우리 한국인들이. 그래서 내가 했어요. 아니 그러면 그 당시에 그 구한말의 인구가 2천만 명 가까이인데 2천만 명 가까이가 우리나라 한반도로 들어왔는데 우리는 왜 이 이야기를 몰라요? 내가 그랬어요. 오버로드가 있었나? 그 당시에? 네? 그러니까 내가 이 이야기를 왜 우리는 한 번에 모를까? 태워가지고 보냈나? 아니 어떻게 왔으면은 보내지?
우리가 이 이야기를 안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음. 불과 100년 전 일인데 내가 그랬어요. 이거 왜 우리 몰라 했더니 아 그때 사람들이 다 늙어 죽어서 그렇대. 그럼 이 사람들은 이야기도 안 했어? 기록도 안 남겼어? 벙어리만 보냈나? 역사를 잃은 민족이라 역시 미래가 없구만. 이런 아, 진짜. 말 같지도 않은 역사를 막 조작해서 근데 이걸 날조를 믿는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수만 명이나 그러죠. 와. 특히 운동권, 주사파, 네. 그 다음에 우리나라 제야, 고대사 역사하는 쪽에는 많아요. 정부하고 맥락을 같이 하고 그 친중, 친북 이런 게 맥락을 같이 하고 있으니까 이 사람들이 여기도 보면 믿을 것 참 같습니다. 우리 역사 모임이라고 네. 나오잖아요. 어, 그래갖고 말도 안 되는 거예요. 이거는 뭐냐면 이제 우리나라에도 제야 역사 연구하는 모임들이 있거든요. 네. 이런 역사 모임 이런 데 들어가가지고 침투해가지고 대조선의 역사를 퍼뜨리고 있다고요. 마치 우파 교회에 좌파 목사들이 들어가서 기독교를 좌파화 시키는 것처럼 네. 우리나라 고대사 역사 쪽에도 들어가요. 근데 왜 이런 현상이 발생했냐? 우리나라 우파 운동하는 사람들이 네. 아까도 얘기했지 뭐 이게 뿔만 들면은 사탄하는 것처럼 네. 맨날 성경만 달달달달 외우면서 한민족의 제사 문화라던가 세시 풍속을 이단시하잖아요. 네. 이러다 보니까 어떻게 되느냐? 우리나라 근대화를 시켰다고 하면서 맨날 이승만 얘기하고 맨날 기독교 공적을 얘기하는 사람들이 네. 정작 한국의 문화를 모른다고요. 음. 외면시하고 이단시하고 사탄시했다고. 우리의 전통 문화를 버림받은 거야. 우리의 전통 문화와 예술들이. 그 버림받아 있다 보니까 어떻게 하냐? 거기에 공산당이 끼어들었다고. 빨갱이들이. 침투해서 그걸 해서 그거를 장악한 거예요. 네. 이러다 보니까 어떻게 했냐? 제야사학자들이 아니 왜 우리는 고조선 역사를 연구하지 않느냐? 네. 자꾸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왜 안 하냐? 우리나라의 우파, 강간사학자들 이런 사람들이 기독교 신자다 보니까 네. 고조선 역사를 인정하게 되면은 아담과 이브의 역사가 꼬여요. 단기 아, 4,300일이 나가잖아요. 네. 그러면은 그 시대 때는 고조선이 있으면 안 되는 거야. 그러네요. 네. 음. 그러니까 어떻게 된 거야? 무시해버리는 거야. 아. 그러니까 실증사관 이런 것들을 다 배제시켜야 되는군요. 이러다 보니까 어떻게 했어요? 우리나라 그러다 보니까 좌파 애들이 네. 실증사관이라는 이야기를 들으면 알레르기 반응을 보이는 거예요. 왜? 자기들의 말이 성립이 안 되니까. 아니 성립이 안 되는 게 아니라 이게 맞는데 음. 강단사학자들이 제야사학자들을 비난할 때 뭐냐? 우리는 실증사관이라는 얘기를 많이 하거든. 그러니까 제야사학자들이 그 강단사학자들이 실증사학이라는 말을 많이 하니까 네. 실증사학이라는 얘기 자체가 식민사학이라는 인식과 부정적인 의미를 갖게 되는 거예요. 아. 근데 역사는 실증사학이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고대사를, 고조선을 증명하기 위해서 중앙아시아를 13년을 떠돌아다니면서 그렇게 자료 모으고 유적지 확인하고 이런 작업을 했는데 이러한 작업을 다 무시해버리는 거야. 실증사학은 다 틀리다. 왜? 그거는 일본인, 그 다음 유태 개새끼들이 가짜로 만들어온 유적이다. 네. 이런 연례를 나가기 때문에 그런 거야. 그럼 우리 다음에 박사님 네. 코미테를 하면서 네. 이런 얘기를 조금 더 해보죠. 그러니까 네. 말도 안 되는 이론을 하면서 이렇게 나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걸 가지고서 하죠.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우리나라에 있던 많은 젊은 애들이 네. 야 무슨 역사를 갖다가 연구하는데 음. 고조선 역사 연구 왜 안 해? 이런 얘기를 많이 한다고요. 네. 근데 지금도 강단사학은 고조선 연구를 안 해요. 왜? 교회가 장악하고 있으니까. 네. 그러다 보니까 일반 대한민국 국민들이 어디로 쏠리게 된 거예요? 제야사학 쪽으로 많이 쏠리게 됐어요. 근데 제야사학자 쪽에 관심을 많이 갖게 되니까 거기에 바로 코민테른테력이 들어가가지고 거기를 좌경화시키죠. 그 왜 그러냐? 북한의 주체 사상은요. 원래 공산주의는 역사가 없습니다. 네. 그래서 카자흐스탄의 역사학자들이 소비에트 시절에 다 학살당해요. 왜 그러면은 공산주의자들이 역사를 싫어하느냐? 고대의 역사는요. 지배계급의 역사입니다. 아, 우리 네. 역사책을 보세요. 누구 왕 다음에 누구 왕, 음. 누구 왕 다음에 누구 왕. 정통성이 있죠. 바로 부르주아 계급이에요. 음. 지배계급의 역사라고. 네. 그렇기 때문에 프롤레타리아 독재론을 주장하는 공산주의 혁명자들의 입장에서는 지배계급의 역사를 써놓은 고대 역사서는요. 치욕의 역사고 지워야 할 역사라고. 네.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고대사를 인정하지 않아요. 따라서 고대사를 연구하는 학자들을 다 죽였어. 그랬는데 이 공산주의가 아시아에 들어와서는 네. 변질이 된다고요. 그게 마오이즘과 주체 사상이에요. 네. 그래서 마오이즘하고 주체 사상이 뭐가 들어가느냐? 역사가 들어가요. 원래 공산주의에서는 역사를 집어넣지 않는데 집어넣는데 그러면서 어떤 일이 발생하냐?
모택통이고 김일성이고 자기가 최고의 지도자, 위대한 지도자인 걸 보이기 위해서 고대사를 집어넣어요. 왜? 내가 오늘날 수령이 된 거는 고대로부터 그게 인정을 받았다라는 걸 얘기하는 거거든요. 오히려 그 정통성이나 그런 왕족 이런 거를 이용한 거네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고조선까지 올라가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문제가 생겼느냐? 우리나라에서는 제야사학자들이 그 고조선 연구를 하는데 네. 강단사학자들은 절대 연구를 안 해요. 그리고 대중의 그 관심도 이제 강단사학자들이 역사에 신물이 나면서 네. 방황하고 있다가 고조선 역사를 얘기하니까 대중들이 그쪽으로 갔다고. 네. 그러면서 압도적으로 고대사 쪽에 관심을 갖는 국민의 숫자가 많아요. 지금도. 네. 그런데 이런 상황 속에서 주체사상가들이 스며드니까 어떻게 되느냐? 지금 많은 제야사학자들이 그런 얘기를 많이 해요. 제가 옛날 때 활동할 때도 야, 북한은 고조선을 연구하는데 우리나라 정부는 왜 연구 안 해? 그 얘기는 뭐냐? 그 이유는 남한 정부는 친일 정권이기 때문에 그런 거다. 이런 논리가 형성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됐냐? 네. 내가 있을 때도 그랬어요. 내가 그 활동을 할 때에도 많은 역사학자들, 제야 역사학자들이 북한에 가는 거를 훈장 낳는다고 생각했다고요. 근데 내가 아시는 분들 그랬어요. 내가 누구 이렇게 소개를 자꾸 해준다 그래서 누군데? 그랬더니 뭐, 누군데 굉장히 유명한 사람이고 어쩌고 해서 난 그 사람 잘 모르는데요. 역사학자예요? 근데 역사학자 아니래요. 그럼 그 사람 왜 유명한데? 김일성을 3번이나 만났어요. 그게 뭐 어쩌라고요? 그래서 김일성 3번 만난 게 나랑 뭔 상관이야? 대단한 사람이에요. 김일성 만나서 악수도 하고 지금도 전화하면 얼마든지 통화가 가능한 사람이에요. 빨갱이랑 통화하는 게 뭔 상관이냐 그랬는데 그게 대단한 거예요? 내가 막 그랬다고. 유명인을 만났네. 그러니까- 연예인 만난 연예인. 그러니까 거기서 내가 막 그래요 김일성 수령이랑 통화했는데 이렇게 대화를 해야 되는데 내가 되게 삐디하게 나가니까 이 새끼 안 되겠다 이렇게 된 거예요. 와, 웃기다. 그러니까 그래갖고 이런 문제들이 있어요. 그래갖고 내가 제야사학계 속 사람들을 많이 보면서 이런 것들을 많이 본 거야. 정말 네. 듣고 보니까 굉장히 그 고도의 전략이 숨어 있네요. 그럼요. 내가 그런 걸 잘 알기 때문에 네. 내가 그래서 내가 하는데 그래서 내가 지금 연구에서 이게 고대사 연구를 많이 발표를 하잖아요. 네. 이게 걔네들이 만들어 놓은 그 고대사의 틀을 상당히 흔들어 버려요. 상당히 흔들어 네네. 버려요. 그래가지고 타격을 많이 받았어요. 지금까지 우리나라의 그 주사파들, 그러니까 주체사상이라든지 아까 말씀하셨던 마오이즘 이런 거에 대해서 다들 공산당이라고만 생각하지 이렇게 고대사까지 엮어서 그런 다 공작 전략이에요. 공작 전략이 있는지 모르잖아요. 그건 사람들이. 전 알죠. 그래서 하는데 네. 여러분 아시겠지만은 그 유튜브에 가서 역사 관련된 거 이렇게 검색해 보세요. 설민석이 얘 빼놓고는 별로 없어요. 설민석이도 사실 걔는 그 정부의 입맛에 맞는 얘기만 해주잖아. 네. 그렇게 해서 이제 공중파도 타고 하지만 저는 그런 얘기는 하지 않는다고요. 저는 제 소신대로 이야기해. 근데 그 고대사를 이야기하는 유튜브 방송을 보잖아요. 네. 제가 조회수가 압도적으로 높아요. 제가 이만큼 있고 나머지 요만큼 있어요. 네. 그 고대사 연구 발표한 거 10만 건 클릭 나오는 건 쉽지 않아요. 전 나와요. 왜 막사님 거 나와요? 나와요. 전 나와. 왜 그러느냐? 바로 제가 얘기하는 고대사의 관점은 시대성이에요. 역사는 시대성을 반영한다. 즉 현대 시대의 관점. 네. 그래서 지금의 우리가 앞으로 미래지향적으로 어떻게 먹고 살까는 과거를 통해서 배울 수 있다예요. 그래서 고대사를 통해서 우리가 미래지향적으로 어떠한 사고방식과 가져야 될까 이걸 연구하는 게 전 주요 포인트라고 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여태까지 박정희 대통령 때문에 나왔던 단일민족적 역사관 이런 걸 나는 부정을 하고 다민족적 역사관이라던가 그 다음에 그런 화합이나 공생에 대한 관점을 이야기해요. 네. 그러다 보니까 또 그거 가지고 날 또 좌파라고 얘기하는 또 기독교 우파 단체들이 많아요. 근데 내가 얘기하는 그런 관점은 그런 관점이 아니니까. 그러니까 이거를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지금. 아무도 그런 설명을 해준 적도 없고 고민해본 또 적이 나와도 없죠. 안 되고 고민해 본 그런 적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네. 이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지금 내가 이 한국에서도 이 전 국제 관계를 같이 하면서 보지만은 이 우파 사람들이 얘기하는 우파의 가치라는 거는 기독교. 네. 그 다음에 이승만, 박정희 존경해야 되고 그 다음에 또 뭐야? 하지만 이런 몇 가지 틀이 있어요. 근데 그 틀에 내가 완벽하게 들어가질 않아. 약간 걸치면서 살짝 벗어나. 왜? 나는 기독교 신자가 아니에요. 네. 그래서 죽어도 개종 안 한다 그래. 여러 번 회유가 왔었어요. 네. 다 거절했어. 그런 거. 그 다음에 내가 항상 얘기할 때 우리나라 전통 문화를 얘기하고 고대사를 얘기하는데 고대사 얘기하면 좋아할 목사들이 별로 없어요. 이게 고조선 얘기 나오는 순간 성경이랑 부딪힌단 말이에요. 아, 네. 이런 거, 뭐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이 항상 얘기할 때 저를 짝퉁보수라는 얘기를 많이 해요. 아니면 일루미나티. 그렇죠. 음. 그래서 내가 항상 얘기하거든. 넌 대한민국의 전통문화에 대해서 아는 걸 얘기해봐. 내가 항상 그 얘기하거든요. 뭐 성경에 몇 구절인데 그냥 얘기해. 성경에 몇 구절이고 나발이고 네. 유태인들의 전통이고 나발이고 다 필요 없고 제사문화에 대해서 설명해봐. 내가 그런다고. 조선시대 때 제사문화 어떻게 탄생했는지 유래 알아? 내가 그런 거 하고 우리나라의 선비문화 어떻게 생겼는가? 어? 이런 거 우리나라 전통문화에서 아냐? 네. 몰라요. 음. 그럼 니 뭐야? 이런 거지 내가. 이스라엘 가. 내 말이 그거. 이스라엘 가 그냥. 네. 유태인 나버리고 나는 이스라엘을 친척으로 생각한다고 했다고 해서 내가 그 집안에 입양 갈 생각이 없다니까. 네. 내가 그 얘기야. 내가 왜 개종을 안 해? 난 입양 안 해. 나 여기 산다니까. 한국 사람이니까. 왜 자꾸 그 얘기하냐는 거야. 너 자신을 먼저 알라고. 그 다음에 친척에 대해서 알라는 거예요. 자기는 모르면서 왜 자꾸 남이 옆집에 친척 얘기만 자꾸 하냐고. 이게 이상한 거 아니야. 네, 어쨌든 네. 과거를 알면 우리가 지금 나아가야 될 길이 보이고 그쵸. 또 우리 국익을 우선으로 하려면 역사를 배경으로 해서 그쵸. 기반에서 배우고 그런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상한 말씀 하지 마시고 박사님 독고다이 그러니까 왜 내가 아예, 독고다이인지 지금 나오잖아요. 내가 아예 독자적인 역사의 사관을 네. 만들어 봤다고요. 네. 네. 그 범알타의 사관이라고. 근데 추종자 많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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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즘 점점 많아지고 있고 그래서 내가- 전향들 많이 하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아예 독자적인 역사를 만들어. 처음엔 타협하려고 그랬어요. 네. 이렇게 해서 하자. 근데 안 돼. 안 돼? 그 유목민의 나중에 뭐예요? 말 안 들으면 그때부터는 숙청에 들어간다니까. 존나 패야지. 그러니까 아예 독자적으로 그렇게 해서 네. 범유라시아적인 그래서 그 화합할 수 있는 역사관, 국제관계적 시각 이런 것들을 지금 만들려고 지금 하고 있죠. 그리고 책 쓸 거예요. 네. 조만간. 쓰고 있는데 지금 너무 바빠서 못 쓰고 있어. 완성을 못 시켜. 네. 그래서 이 뿔 다는 거 이런 거에 대해서 네. 모르면 개소리 하지 말라. 내가 하는 모르면 거예요. 닥치고. 그렇죠. 닥치고 공부하래요. 공부 좀 해, 네. 공부 좀. 그리고 이렇게 또 제가 장가를 못 갔다고 해갖고 이렇게 지친 저의 정신을 위로해주고자 좋다. 악플을 이렇게 멋있게 달아준 게 있어요. 이게 뭐 링크를 아. 달았어요. 그래서 아까 그 뿔보다 이거 보니까 안구정화가 되네. 그러니까 이런 링크가 이렇게 해서 누르면 네. 이런 것들이 나오더라고. 오. 고마운 이 더스틴 징이라는 사람이 이렇게 저한테 달아주더라고요. 존나게 고마울 뿐이에요, 그냥. 그러게요. 네. 아 좋은데? 그리고 또 이렇게 해킹도 해주시고. 이번에 또 들어왔어요? 부산에서. 이번엔 부산. 이번에는 또 부산에서 이렇게 해킹이 들어왔어요. 어떻게 뭐 인천하고 부산하고 뭐 왔다 갔다 하네. 끊임없이 저를 그냥 공격하려는 이 노력. 네. 가상하죠. 중국인들이 많은 곳인데. 야, 이런 애들을 보면 내가 항상 얘기해주고 싶은 게 그 살수대첩을 했던 양만춘 장군의 시가 생각나죠. 그뭐 신책 구천문하고 이렇게 나오는 거 있거든요. 그래서 마지막이 뭐예요? 조의시에서 네 전술을 뛰어나니까 알았고 꺼져 이 새끼야. 이게 전체적인 시제의 논리예요. 그러니까 알았어. 이게 수고 많이 했으니까 이제 그만 꺼져 이 새끼야. 나도 이제 그렇게 하는 거예요. 꺼져라는 단어가 쏙 들어오네요. 그러니까 그래 실패했잖아. 네. 그래 수고했어. 근데 네 수법은 나한테 안 통해. 뭐 대조선이고 일루미나티 음모론이고 해킹이고 계속 실패하잖아요. 네. 그러니까 수고했다요. 아이고 잘 많이 들었어. 했네. 근데 앉았으니까 꺼져 이 새끼야. 이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쓸데없이 하지 말고 내 강의 들으라니까. 네. 동화될 텐데 왜 안 해? 아 이렇게 재밌고. 그러니까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여태까지 인터넷 이런 거 네. 해킹하고 하는 거에 대해서 오늘 이렇게 강의를 한번 해봤습니다. 네. 예. 아 이렇게 해킹하고 가짜뉴스 퍼뜨리고 박사님 음모론으로 만들고 해도 이제- 우리는 안 넘어가. 그리고 이제 포르노도 보내고 네, 아유 온갖 짓을 다 뽀로는 하고 즐거운 있죠. 거고. 그러니까 이제 그건 고맙고. 그게 이게 들어와서 저한테 충격을 주지 못하고 내가 네. 흡수해 본다니까요. 뽀로는 기본이잖아요. 아니, 그런 걸로 절대로 제가- 안 돼. 제가 중국을 싫어한다고 해서 중국의 문화를 싫어하는 게 아니에요. 저는 짜장면 좋아하고 양꼬치 좋아하고 뭐 중국 애들 친구도 많아요. 약간 중화사상적인 관점을 네. 갖고 있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게 들어오면 저는 흡수해버려요. 그렇죠. 흡수해서 내 거 하시켜요. 그래서 아무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우리나라 일반적인 한민족의 성격, 특히 우파 사람들은 선을 딱 그어버린다고. 진성 우파, 그 위장 우파, 뭐 여기 뭐 좌파 뭐 이렇게 하잖아요. 네. 그게 아니라 저는 내 편이거든. 내 편 이렇게. 우리 박사님은 순수 변태. 그렇죠. 순수 그러니까 나는 변태. 다 아무도 흡수시켜버리기 못 건드려. 때문에 네. 내 자체 내 사고 방식이 거대한 용광로예요. 네. 그러니까 아무리 들어와도 그게 막 해서 나한테 혼란을 준다거나 가치관에 영향을 주는 게 아니라 내 사상 중에 하나로 툭 붙어버린다니까. 그러니까 내가 강의할 때 변태적인 얘기, 음담패도 존나 많이 하잖아요. 네.
이런 거 보여준다 해서 그냥 충격 안 받아. 아, 그럼요. 괜찮은 컨셉이다. 제가 감사합니다. 고마워. 네. 그러니까 나한테 그런 얄팍한 수법 써봐야 나한테 안 통한다니까. 그냥 넘어오세요. 그러니까. 그리고 고통도 많이 받으면 응. 더 힘들기만 하지. 그냥 그 바로 넘어오면 좋은 세상이 펼쳐진다니까. 내가 파라다이스를 보여준다니까. 네. 그 AV도 볼 수 있고. 나한테 많아요. 네. 내가 공유해 줄 수도 있으니까. 오이 사용법도 알려주고. 그럼. 그러니까 넘어오세요 그냥. 그렇게 하면 되는 거예요. 편하게 살지 왜 그런지 몰라. 네. 그러면 이제 다음에 우리는 코민테른 가나요? 아 코민테른? 저 되게 궁금해요. 아 코민테른이 어느 분야에 진출하는가? 네, 코민테른과 중국과 우리나라의 그 어떤 상관관계가 있을 거 아니에요. 많죠. 네. 네. 그래 뭐 그런 거 해보지 뭐. 네. 한번 해보죠 뭐. 네, 그래서 한번 다음번에 코민테른에 대해서 한번 얘기해 보도록 할게요. 네. 네, 그래서 오늘은 7부였죠? 네, 7부요. 헷갈려. 럭키세븐 7부 김기사 아짐의 방송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도 감사합니다. 네, 안녕히 계십시오. 네, 안녕히 계세요. 네.